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브로인가 박문석입니다. 수능국어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언어, 문법이죠. 그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아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다 했는데 약간 복습처럼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중요한 시험 이후에 화작에서 언매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네요. 전체 범위에는 현대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중세국어 문법, 어문 규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뤄서 정리해 보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짧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빠를 거고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내용 정리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해볼게요. 의문의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 내용 알아야 되고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절 의문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개념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이 의문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쌍을 얘기하는데 그런 쌍에서는 똑같은 개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종류인데, 즉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서로 하나씩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최소 대립상이 된다. 얘네가 최소 대립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음의 성질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장애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아 나타난다. 그래서 뭐가 있다? 좋은 위치라는 게 있다. 좋은 위치는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장애음이라는 특성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면 딱 좋겠죠. 그리고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음과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모음의 개수가 곧 음절의 개수가 되는 이유는 이런 특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음의 소리를 딱 알 수가 없어서 우린 보통 자음의 소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 어떤 작업을 보통 수행하냐면 받침에 넣고 소리를 내본다.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죠. 어쨌든 이 표를 전체 다 읽고 익숙하게 준비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좋은 위치랑 좋은 방법이라는 큰 어떤 기준에 따라 자음이라는 건 나뉘는구나 정도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나누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리을은 굉장히 특이하구나. 이걸 알면 나중에 음운에 변동할 때 조금 더 도움받는 게 있겠네요. 그리고 지읒은 파찰음이자 경국의 음 그 자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기역, 디귿, 비읍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모음의 특징도 두 가지겠죠? 반대예요. 자음이 장애음이었다면 모음은 비장애음이 될 거고요.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음이 한 개 있다면 무조건 1음절이다. 모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다 모음이다. 즉 이중모음도 1음절을 이룬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단모음의 체계표 하나 이해한다면 고, 중, 저 요걸 이해하면 좋은데요. 혀의 높이가 고에서 저로 내려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입이 점점점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개구도라고 하는데 입이 점점점 벌어져야 혀가 밑으로 가는 거지 혀만 밑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중모음은 두 가지 발음입니다. 단모음의 단은 발음이 단일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중모음의 이중은 발음이 이중이다 일 텐데 갑자기 발음이 어떻게 이중이 되지? 시작을 이루는 대부분 시작을 이뤄주죠. 반모음이 있고 거기에 단모음이 결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발음이 나타난다. 하지만 두 개가 결국 이중모음을 이룰 거기 때문에 결국 1음절이 될 거고요. 반모음은 그러면 0음절을 가져야겠네요. 이 내용 정도. 반모음은 비장애음입니다. 모음의 성질을 갖죠. 하지만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선 자음의 성질을 가져서 반모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자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반자음이란 이름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 정도고 반모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나 오, 우가 있다. 이렇게 말할 건데 보통 앞에 있는 모음, 앞에 있는 어떤 소리를 이루는 무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의에서는 뒤에 분석되는 이가 반모음이라고 볼 거니까 그 내용까지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랑 오, 우 딱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야 나중엔 반모음 이라고만 할 텐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야에서 앞에 분석되는 이 소리 그리고 반모음 오라고 하면 와 같은 거에서 앞에 분석되는 오 소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이것도 음운에 변동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요즘은 반모음화라는 게 한창 핫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반모음화를 이해할 때도 반모음의 개념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음운의 변동입니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있죠. 먼저 이 체계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절대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다. 나중에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났냐를 물어볼 거고요. 또 음운 변동의 종류가 몇 개 나타났냐를 물어볼 거고요. 또 음운 개수의 변화는 어떻게 됐냐를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린 반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교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만큼이 있다. 근데 또 한번 체계를 나눠본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동화에 해당하는 교체가 있고 동화, 즉 같아지려는 교체가 아닌 경우가 있다. 동화에 해당하는 교체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모음 역행 동화까지 넣어준다면 괜찮겠네요. 동화가 아닌 교체는 뭐가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된소리 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겠네요. 특히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언가 다른 소리와의 만남에 의해 일어난 현상조차 아닐 거고요. 그냥 음절의 끝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자음이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발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된소리 얘기는 무언가 만나서 일어날 현상이긴 하지만 같아지려고 하는 현상은 아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얘부터 외워야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실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결국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거에 따른 분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요 예시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알아주실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특히나 요 아바피라는 예시를 보고 그치 피읍이 두 개 있지만 하나는 비읍이 되고 하나는 피읍이 그대로 연음되지 왜 두 번째 있는 앞이 실질 형태소니까 세 번째 있는 이는 전미사로서 형식 형태소니까 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요 정도? 그때 비음화는 두 가지긴 해요. 근데 보통 요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착각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니은 앞에서 당연히 미음, 니은 앞에 있다면 얘는 받침 소리가 돼요. 이 받침에 있는 소리가 미음, 니은을 만나면 다 뭐로 바뀌고 싶어질까요? 비음으로 바뀌고 싶어진다. 뭘 맞춰주면 좋으니까, 좋은 방법을 맞춰주면 좋으니까. 뭐라도 같으면 노력이 준다. 그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현상이고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기본적인 예시들 확인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요거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는 거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 얘는 조건이 이거였죠. 리을 아닌 자음 더하기 리을을 발음하면 리을을 그렇게 발음하긴 싫어하니까 리을을 뭘로 바꾼다. 리을은 니은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한다 하는 거라서 종로, 백로, 압력에서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특히나 요 백로 리을의 비음화에서 국민 예시인데 이걸 일부 인터넷 강의 같은 데서도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요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알아두면 좋죠.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백로가 1단계로 어떻게 바뀌냐. 기역이니까 백로 이렇게 발음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백노가 될 거고요. 백노가 된다면 일반적인 비음화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네요. 백노가 된다. 이 내용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 밑에 유음화는 그냥 결과가 중요하다. 니은 리을이 만나든 리을 니은이 만나든 결국 리을 리을이 되는 거, 그게 유음화니까 역시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 근데 순서는 다르긴 하죠. 니은이 앞에 있고 리을이 뒤에 있다면 우린 이걸 역행적 유음화라고 부릅니다. 왜? 원인이 뒤에 있고 결과는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리을이 뒤에 니은을 같아지게 한다면 얘는 순행적 유음화라고 부를 겁니다. 그 내용을 구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비음화는 일반적인 비음화 기준으로 할 때 무조건 역행 동화입니다.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 물난리 하나 보면 끝나기 때문에 이 내용 넣어놨고요. 뒤에 유음화의 예외도 있다. 유음화의 예외는 이음절 한자어에 이름절로 된 한자어, 그 이름절로 된 한자어는 마치 전미사처럼 기능하는 녀석이 올 때 그 이름절로 된 한자어가 바뀐다.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즉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뭐 예외도 있긴 하니까 참고해라 정도.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외우고 있냐고 묻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유음화는 그냥 편하게 결과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국의 음화 디귿 이나 반모 위를 만나 지읒지에서 발음되는 현상, 이게 바로 의문적인 조건이라면 형태적인 조건도 있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야 된다. 이 내용이면 너무 좋겠고요. 두 개의 밭이랑이 있다. 이 두 개의 밭이랑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또한 좋은 위치가 같아지기 위한 현상이다. 왜? 이름에 나와 있죠. 국의 경국의 음이라는 건 좋은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음화는 방법을 맞춰주기 위해, 유음화도 마찬가지. 그러면 국의 음화는 당연히 위치를 맞춰주기 위한 변화여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디귿과 지읒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뀐다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모두가 바뀝니다. 이 내용 해돋이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같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밭이랑 가지고 그냥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 더 깊은 내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밑에 된소리 대기는 막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이렇게 쓰면 너무나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된소리가 될 수 있는 5개, 이게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된소리라는 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공기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목에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춰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된소리가 일어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닌데 된소리가 일어났네? 그럼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는지는 알 수 없죠. 뭐 의도를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면 당연히 이 조건이 만족됩니다. 학, 겉, 합.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당연히 된소리가 되겠죠. 1번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용어 어감 끝소리 니은 미음 뒤. 니은 미음은 절대 공기가 사라지지도 않고 목에 긴장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된다. 왜일까요? 마치 어감과 어미의 경계를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안따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부터는 어미지처럼. 그럼 안기다는 왜 안 될까요? 안기다, 안과 기 사이의 경계를 표현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기까지가 어간이고 다는 어미잖아요. 숨다 똑같은데 숨기 이렇게 하지 않죠. 숨기다 경계는 여기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니은 미음과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만나야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신고. 너 신고한다 하면 된소리가 안 되고요. 신발을 신고 하면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된소리가 됐던 거. 뭐 참고도 마찬가지. 내용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관형상 전서검 및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즉 모든 소리가 된소리가 된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리을을 포함한 어미에도 적용한다. 이 리을이 관형사용 전서검미의 느낌이 나면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 옛날엔 리을 다음에 요런 말이 있었는데 요 여린이은 얘는 뒷말을 된소리로 바꿔줄 수 있는 즉 앞에 소리를 좀 짧게 끊어서 공기를 없애고 목에 긴장을 만드는 그런 기호였기 때문에 뒷말이 된소리가 됐던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죠. 리을 때문이 아니라 리을이 관형사용 어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자어 얘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체크해야 될 게 있다. 한자어 리을 뒤 한자어인 걸 체크해라. 리을을 체크해라. 그리고 디귿 시옷 지읒을 체크해라. 절대 기역 비읍 같은 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국가 이렇게 있을 때 한자어긴 하잖아요. 근데 국가는 된소리 되기 4번이다 이러면 안 되죠. 왜? 기역이 있고 뒤에 있는 가는 그 기역 때문에 가가 까가 되는 거지 한자어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게 하나 또 하나 불법이라는 예시를 볼 때 얘는 불법이라고 소리가 나긴 하죠. 한자어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됐다. 그러므로 이거 된소리 되기 4번 아니야? 아니죠. 왜? 비읍이니까. 그럼 얘는 왜 된소리가 되나요? 뒤에 나오겠죠.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된소리가 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 모음 역행동은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모음표를 놓고 이야기하면 쉬운데요. 이라는 게 전설 모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뒤에 있더라도 앞에 있는 모음이 뒤에 있는 이랑 마찬가지로 전설 모음으로 바뀌려는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대부분 비표준 발음죠. 표준 발음이 아니게 될 거고요. 냄비 동댕이 치다 내기 쟁이 정도가 나올 때는 표준 발음이다. 나머지는 그냥 그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리를 똑같이 맞춰서 이동해야 돼요. 모음표를 빨리 보고 온다면 비 이 때문에 아가 바뀐다고요. 어딨어? 여기 있으면 여로 가야 됩니다. 비 괜찮아요. 근데 미가 있죠. 이 때문에 어가 바뀐다면 얘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얘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미가 돼야지 우리가 흔히 잘못 쓰듯이 이 미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넘어가 보면 이 모음 역행동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모음화 중요하죠. 눈으로 볼 땐 마치 축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음절이 축약되긴 하지만 그 양상은 반모음으로 바뀌는 단모음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일 것이다. 요 숨기어만 보죠. 기어가 기어가 됐죠. 이와 어가 맞나? 여가 됐습니다. 이와 어가 맞나? 이 더하기 어가 된 건데 요 이가 바로 반모음이 되겠죠. 그럼 양쪽을 맞춰주려면 어는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이가 반모음 2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이중모음인 여가 되겠죠. 이중모음은 1음절일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어떤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얘 또한 두 개의 음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음운, 두 개의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교체로 설명해야 할 거고요. 이가 반모음 2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면 딱 맞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끝. 여기까지가 교체였습니다. 첨가는 체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말과 아예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사이에 소리가 끼어 들어가는 현상이니까. 첨가가 나타난다면 무조건 음운의 개수가 플러스 1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던 거에서 덧붙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보면 사이시옷과 관련성 있는 것과 관련성 없는 것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더 맞아요. 이런 체계를 갖는 책은 잘 없죠. 근데 정리한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사이시옷과 관련 없는 첨가는 일반적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첨가,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죠. 볼까요? 니은 첨가는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규칙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나 반모음 2로 시작하며 뒷말에 실질적 초소일 경우 뒷말 초성에 니은이 첨가된다. 뒷말 초성이 비어있을 거예요. 이응으로 써있겠죠. 거기에 니은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요 세 개의 예시면 끝나요. 한여름, 색연필, 물약 검토하는 거죠. 자음으로 끝났고요. 이나 반모음 2로 시작했고 여름이란 실질형태소 한여름이 되고 끝. 색연필은 어떻죠? 자음으로 끝나고 이나 반모음 2로 시작하고 연필이란 실질형태소 첨가하시는 거죠. 색연필. 근데 두 번째 예시를 왜 썼을까요?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색연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물약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2로 시작하며 뒷말이 실질형태소죠. 그러면 첨가하세요. 물약을 그 다음에 첨가된 니은에 유음화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 물약까지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이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반모음 첨가 얘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했다라는 건데 반모음 2랑 5 중에 2밖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되어가 되어됐다 보시면 반모음이 관여됐긴 했는데 아까처럼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어가 여가 됐죠. 그럼 재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단모음은 어로 단독으로 있고 여는 이중모음이니까 반모음 하나랑 단모음 하나가 필요할 텐데 없잖아요. 없으면 밖에서 들어왔던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뭐가 들어왔다, 얼마큼 들어왔냐, 반모음 이만큼 들어왔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뭔데? 되가 2로 끝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모음과 모음을 같이 발음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모음 아닌 것, 근데 최대한 모음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되와 어 사이에 이가 들어가서 되이어 라는 발음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음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현상은 되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반모음 첨가라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딱 요 정도의 예시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간이 으나 이일 때, 으나 이일 때 거기에 이제 이가 첨가되는 그런 것들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되어, 비어, 이어, 아니요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죠. 밑에 사이시옷과 관련한 첨가, 사이소리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은 다 맞지만 사이시옷과 관련된 거 보세요. 사이시옷은 체계를 잘 알아야 돼요. 발음의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옷으로 나타내줌, 이 느낌이거든요. 시옷은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아는 시옷이 아니에요. 그냥 기호인데, 기호의 뜻은 이거죠. 여기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생각하죠. 아니 사이소리 현상이 뭔데? 근데 시옷이라는 기호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환경에 맞게 다른 사이소리 현상을 적용해서 잘 발음할 수 있을 거라고. 뭔 소리야? 사이소리 현상은 총 3가지, 사이시옷과 관련된 건 3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뒷말이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 두 번째,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 이유 없이 종성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3번, 뒷말 모음 앞에서 이유 없이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요 3가지에 맞게 시옷을 써주면 1, 2, 3 조건이 다르잖아요. 왜? 뒤에가 된소리가 될 수 있다면 뒷말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고 뒷말 모음 앞에서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시옷을 넣어주면 이유 없이 된소리 만들어, 이유 없이 니은을 첨가해, 이유 없이 니은 니은을 첨가하라고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봐봐요. 쇠조각인데 쇠조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표기가 발음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쇠조각으로 바꿨죠. 근데 이 쇠조각이라는 게 발음을 인터넷 쳐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쇠조각이 원칙이고 쇠조각이라는 걸 허용한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시옷이라는 걸 썼다는 건 그냥 여기에 이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쇠조각이라고 발음하세요. 이런 뜻인데, 사람들은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게 되겠죠. 왜? 보이니까. 근데 이 발음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허용 같은 거 없나? 없어요. 왜? 여기에 그냥 시옷 보고 니은으로 발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발음하는 사람과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고 디귿을 비음해서 니은으로 발음하는 사람, 결국 똑같은 발음을 내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나무잎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뭇잎이 돼서 니은이 첨가된 겁니다. 이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 시옷을 쓴 거죠. 일단 쓴 사람의 어떤 의도는 이래요. 시옷이 있으니까 니은을 넣어서 발음해라.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뭇잎 어렵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 앞말 뒷말 관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요. 뒷말이 이로 시작하며 뒷말이 실질형 뜻소죠. 그렇다면 첨가하세요. 나뭇잎. 그 다음에 비음화를 겪을게요. 시옷을 그냥 실제 음은 시옷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음은 변동을 적용해서 발음했더니 결국 나뭇잎이 되네. 네. 그래서 얘는 허용 발음 같은 게 없어요. 다만 요 첫 번째 있는 요 허용 발음을 이해하려면 시옷이라는 건 원래 뭐였는가를 알아야 하죠. 시옷이라는 건 여기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졌다, 환경에 맞게 사이소리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해 라는 기호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다. 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3가지 발음과 예시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런 발음이 나타나면 뭘 고려할까요? 시옷을 쓸까 말까를 고려하겠죠. 시옷을 쓰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0번부터 1, 2, 3까지의 조건이 필요하네요. 0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쓰든 말든 하지.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인사말에는 왜 시옷을 안 쓰나요?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표준 발음이 인사말이면 썼겠죠. 이해돼요? 머리말도 마찬가지. 등굣길을 씁니다. 왜? 표준 발음이 등굣길, 사이소리 현상 이상한 것 중에 1번 발음에 해당할 테니까요. 위측에는 왜 위측이라고 안 쓰나요? 뒷말이 치읓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소리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미음,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잖아요. 1, 2, 3의 발음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시옷을 쓸 이유가 없고요. 아래쪽도 애초에 된소리이기 때문에 이상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옷을 쓸 이유가 없겠죠. 이 내용. 명사와 명사가 만나 합성명사를 이룰 때, 원래 여기에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해 플러스 님이 있죠. 여기엔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해 님이라고 하죠.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발음이 해님이니까 0번 조건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발음을 해님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죠. 그래도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왜? 님은 명사가 아니라 전미사니까. 명사가 만나 합성명사를 이뤄야 한다. 그럼 합성어라는 건데, 그 합성어가 되려면 뒤에가 전미사가 아니라 어근과 어근,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어근과 어근의 어떤 결합이어야 하겠죠. 전미사기 때문에 안 된다. 얘는 파생어다. 그래서 그냥 해님이라고 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관여되어 있겠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내가 하면 발음이 이렇게 됐으니까 시옷을 써도 됩니다. 근데 물가, 얘는 왠지 리을이니까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리을 때문에 뒷말이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 왜 된 건가?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이유 없는 된소리 된 게 일어난 거죠. 근데도 시옷을 못 써요. 이 물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면 딱 맞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났지만 사이시옷은 쓸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손가락, 이런 것도
여기서도 사이수료 현상은 일어났지만 히읗을 쓸 수 없는 경우, 즉 된소리대기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된소리대기가 나타났다면 사이수료 현상이다 라고 말하세요. 사이시옷이 있든 없든 간에 사이시옷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장마비는 장마비가 됐으니까 시옷을 쓸 수 있다면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고요와 한자어가 결합해서 합성을 이룰 때, 즉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 그리고 외래어가 끼어들어가 있다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 피자집 이런 말은 거의 안 쓰니까 패스하세요. 내과 물가랑 똑같잖아요. 아니 물가 말고 내과랑 똑같잖아요. 내과인데 내과는 내과라고 쓸 수 있죠. 왜? 내와 가 중에 가가 고유어니까. 근데 내과는 둘 다 한자어입니다. 가 한자어인가? 어쨌든 내가 우리말이죠. 근데 내과에서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절대 넷이라고 쓸 수가 없죠. 전셋집 얘는 써도 됩니다. 왜? 집은 고유어니까. 근데 전셋방 이거 좀 어이없는 게 방방자거든요. 그래도 얘를 한자라고 보기 때문에 전셋방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사이숏과 관련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자어와 한자어의 구조이지만 사이숏 표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가 6개가 있습니다. 보통 납글자 떠서 외우죠. 고세수 차테테 이렇게. 어쨌든 이 6개는 시옷을 써도 된다. 이렇게 굳어져 쓰이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가랑 개수 흔히들 잘못 쓰지만 틀린 표현이다. 왜? 대와 가, 개와 수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절대 시옷을 쓸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축약은 원래 A 플러스 B는 C라고 보통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죠. A 플러스 B는 AB 이런 식. 하나로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대표적으로 기역과 히읗이 맞나? 키읔이 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무조건 히읗이 있어야 돼요. 모음 축약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죠 보통. 요거 자음 축약, 많이 축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약은 히읗이 있어야 된다. 히읗에 집착한다 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크트푸츠가 된다 라는 건데, 결국 앞에서 결합하든 뒤에서 결합하든 상관없이 다 크트푸츠를 이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얘는 꽃이다가 돼도 되고 아니면 꽃이다가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겪어도 결국 꽃이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어간어미. 얘도 마찬가지죠. 어간어미. 얘는 체언조사. 이 두 가지 발음을 아시고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얘를 본다면 두 번째 요 꽃히다가 되는 순간 자체가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결합관계에 따라 우린 흑하고 그러다 흑하고가 되는 거고, 얘는 글키, 얘랑 게 양상이 다르잖아. 얘는 흑하고가 아니잖아.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따가 종합 예시 판단이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어쨌든 간에 자음 축약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히읗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탈락은 좀 어렵긴 하죠.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자음 탈락이 있고 모음 탈락이 있으니까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두 문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A, B가 있는데 하나만 남으면 하나가 없어졌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의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탈락에는 아까 말했던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라는 건 자음이 2개 이상 있다는 거겠죠. 겹받침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대국어는 어두 자음군이라는 게 없으니까 받침에서만, 어두랑 끝소리 거기서만 이제 자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자음군은 겹받침에만 있다. 일반적인 경우 마음대로 하세요. 얘를 틀리게 탈락시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는 경우는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이 있습니다. 리을 기역은 기억이 남는다. 일반적인 경우가 납득할 만하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는 중요합니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즉 어간 어미 결합 느낌이 나야 그때 리을을 남길 수 있다 이거죠. 얘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바가 맞났지만 과는 조사입니다. 체언조사의 결합에서는 이런 예외가 적용될 수 없으니까 패스. 그 밑에 밝고 그 다음 굵기 이런 내용들, 그건 어간 어미의 결합이 맞으니까 리을이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비읍은 일반적으로 리을이 남는다. 제가 볼 땐 이건 좀 의외였어요. 의외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또 예외적인 경우는 비읍이 남는데 예외가 조금 더 납득이 가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비읍을 남기고는 발음을 해왔다면 바꿔라 라는 내용이고요. 예외는 밥으로 시작하는 모든 말이 자음과 만날 때, 그때 우린 비읍을 남기고요. 또 요 말, 요 말, 요 말, 요 세 가지 말은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하면 끝나는 내용이긴 하죠. 중요한 겹받침 리을 피읍,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를 탈락시키고 나면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중에 하나가 남게 되는데, 얘는 탈락을 시켜도 피읍이 남습니다. 피읍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야겠죠. 탈락과 교체가 무조건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겹받침이기 때문에 리을 비읍은 꽤나 중요하다 라는 내용 나와 있네요. 넘어가 볼게요. 모음 탈락은 의 탈락과 아어 탈락이 있다. 의 탈락은 왜 일어나죠? 의가 약해서. 의가 어간에 있어도 탈락합니다. 왜? 아밖에 안 남죠? 어밖에 안 남죠. 의가 음절을 이루는 성질, 즉 입모양을 지배하는 성질이 되게 약해서 그래요.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 탈락은 어간과 어미에 동일한 모음이 쓰일 때 동모음 탈락, 동음 탈락이라고도 하죠. 어간과 어미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어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미에 있는 아어가 탈락하게 됩니다. 보통 오해하게 되죠. 야 빨리 자 하면 어간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자아에서 아가 탈락한 것이다. 일어서 할 때 서만 쓰게 되지만 서어가 쓰인 것이다. 이런 내용들. 혹은 아서 어서인데 보통 우린 서만 알게 되죠. 빨리 집에 가서 라고 알고 있지만 가아서에서 아가 탈락한 것이다. 이런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의 이유, 리을 발음하기 싫어서. 히읗 탈락의 이유, 히읗을 발음하다 보니까 그만. 그래서 리을 탈락은 발음하기 싫으니까 아예 표기에 리을 탈락을 반영해서 리을을 쓰지 않습니다. 리을 탈락 언제 일어나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의 니은 시옷 앞에서 어간에 있는 리을이 탈락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리을 없어지면 리을 탈락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히읗 탈락은 조건이 있긴 하죠. 울림소리와 히읗 그 다음 모음 이렇게 있을 때 히읗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히읗이 자리로 옮기면서 받침에 있던 게 초성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팍 없어져 버리는 그 느낌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근데 히읗은 발음하다 보니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히읗을 써놔야 발음을 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하다가 발음이 없어지더라도 히읗은 쓰고 그대로 발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읗 탈락은 그렇죠. 근데 자음군나서나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무조건 히읗이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보면 히읗이 자리 옮기게 이렇게 비어있죠. 그럼 히읗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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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근데 끊는 있죠. 히읗이 가기엔 너무나 꽉 막혀있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히읗이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이유를 말해야겠죠? 그게 바로 히읗 탈락이 아니라 다른 이유는 뭐지? 아, 겹받침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구나. 자음군 단수나 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 다 히읗이 없어졌어, 탈락했어 라는 말은 똑같지만 히읗 탈락이라는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다. 둘 다 쓸 수는 없다. 하나만 써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히읗 탈락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히읗 탈락이 안 되면 다른 이유를 찾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가 의문의 변동의 전체였고요. 그 다음 의문의 변동 기출 내지 종합 분석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해 안 가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놨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먼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내용을 공부했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러면 공부 안 한 것과 똑같고 그게 괜히 시간 낭비한 거기 때문에 요 예시까지 종합 분석까지 넣어놨으니까 실제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와닿겠죠.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만한 것도 있긴 한데 뭐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한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의문의 변동 관련한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의 종류에서 일단 형태소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이다. 의미라는 건 꽤나 넓은 개념이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쪼개봐야 안다. 하늘, 산토끼 다 한 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겠죠. 근데 쪼갰을 때 하와 늘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럼 한 개구나. 산토끼는 쪼갰을 때 산도 토끼도 의미를 갖더라. 괜찮고요. 간다는 세 개다. 왜? 가, 니은, 다니까. 니은이 뭔데? 니은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하나씩 바꿔보면 알아요. 쓴다 하면 가의 존재감을 알게 될 거고요. 같다 하면 니은의 존재감을 알게 될 거고요. 간대 하면 다의 존재감을 알게 되겠죠. 그 내용. 형태소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총 네 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립성 유무는 띄어쓰기 가능 여부로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요.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있다. 자립형태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단어들이 있겠죠. 의존형태소에는 띄어쓸 수 없는 거. 왜? 단어가 아니거나 단어 중에도 예외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띄어쓰지 못하겠죠. 얘는 어간,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은 단어가 아니니까 의존형태소 들어갈 거고 단어인 것인데 띄어쓸 수 없는 거. 조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적 의미 유무는 따지기 어려우니까 패스하세요. 물론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알려드린 바 있죠. 실질적인 의미라는 게 뭘까? 뭐 생각해라. 근데 필요 없어요. 요거만 보면 돼요. 실전용. 무조건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질이면서 자립인 것. 실질 자립. 형식이면서 의존인 것. 형식 의존. 그리고 실질 의존 엄청 특이한 거. 요원의 어간. 이렇게 말하죠. 실질 자립은 조사를 제외한 품사를 갖는 단어. 예를 들어 잘, 참 이런 게 있으면 참은 접사로도 쓰이긴 하지만 잘, 부사, 참, 부사. 그러면 그냥 실질 자립이에요. 형식 의존은 어떤가요? 어미, 접사, 조사에 해당한다면 바로 그냥 박아버리시면 되고요. 사실 약간 메인 역할 할 수 있는 느낌, 서브 역할 할 수 있는 느낌. 근데 얘는 요원의 어간. 얘는 따로 실질 의존이라고 구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나, 수능, 시험, 잘, 것, 실질 자립, 는, 을, 리을, 이다. 형식 의존, 이다는 뭔데요? 서술격 조사가 되겠죠. 보, 왜, 잘, 볼, 것, 것, 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질 의존이 되겠다. 이 내용만 생각하시면 되죠. 무조건 용언의 어간 위주로 문제 푸시면 기출문제 푸셔도 그냥 바로 풀리는 거 알 수 있어요. 품사의 종류. 품사는 세 가지 종류에 따라 이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어의 품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보통은 의미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겠지만 구품사라고 하죠. 결국 이 체계를 아시면 되고요. 형태, 불변어, 가변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가변어는 활용한다는 것이다. 활용이란 뭔데?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 이건 사전에 있는 말에 좀 오해만 푸시면 됩니다. 사전에 먹다라고 되어 있는데 먹다의 뜻은 이거예요. 먹이라는 말이 있고요. 거기에 다 같은 걸 붙여 쓰세요. 다가 뭔데? 어미요. 즉 한마디로 먹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뭘 붙일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무언가 형태가 좀 불안전하니까 사전에 올릴 땐 먹다라고 올려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다랑 같은 종류,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붙여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려졌죠. 먹다라는 말이 있고 먹고 먹으니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미들을 붙여 쓰고 있다 하는 게 활용일 거고 그 활용이 가능하면
가변어, 그 활용이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존재하는 것, 그게 불변어가 되겠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에 따른 것이다. 기능은 뭐 어디서 기능하는데 문장 내에서 기능을 한다. 즉 문장 성분과 관련이 있겠죠. 의미는 뭔데? 뭐 개별적인 의미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체언 무조건 자리명사, 의존명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의존명사는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 기억하세요. 의존명사는 자리평초소다. 의존명사는 자리평초소다. 넘어가 볼게요. 유정명사, 무정명사 반드시 알아야겠죠. 근데 감정을 가질 수 있냐 없냐로 외우지 마시고요. 요걸로 외우세요. 사람, 동물은 유정명사, 식물, 무생물은 무정명사. 왜? 문학과 기준이 달라요. 문법에서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걸 동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학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그냥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로 외우는 게 좋다. 넘어가 볼게요. 대명사 대시라는 거지 큰 거 아니에요. 볼게요. 인칭대명사, 이시대명사 좀 이 체계를 아시면 되고요. 위지칭, 부정칭 이런 말은 좀 어렵다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 제기칭도 좀 어렵다고 들어봤을 테니까 같이 보는 거죠. 제기칭 앞에 나온 3인칭에 해당하는 주어를 반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3인칭을 못 찾으면 제기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제기칭이 아니라고 했고 왜 맞다고 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내용 보시면 좋겠죠. 넘어가 볼게요. 제기칭 중에 주의할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높임말로 쓰는 유일한 제기칭이 될 텐데 우린 잘 안 쓰죠. 얘를 쓰면 실제 언어 생활도 풍성해질 거고요. 꽤나 예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걸 본인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당신 할 때 그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는 당신께서, 선생님은 당신께서, 어머니는 당신께서 이러는 순간 제기칭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칭, 부정칭 정의부터. 미지칭은 미처 지칭하지 못했어. 왜? 몰라서. 부정칭은 굳이 정하지 않았어. 부정사랑 비슷한 거예요. 상관없어서 굳이 정해서 칭하지 않은 것 상관없어서.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대답에 따라 미지칭, 부정칭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똑같은 누구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궁금해서 물어본 게 돼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가 아닌 이상 오늘 누구라도 봤나? 그 누군지 상관없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약속 있냐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돼서 부정칭이 된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언제부터? 궁금해 죽겠네. 물어볼게. 대답해줘. 미지칭이 될 거고요. 언제든지 갈게. 상관없어. 부정칭이 되겠죠. 이 느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범위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청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싸울 때 쓸 수도 있죠. 우리 놀러 갈 건데 넌 바쁘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우리고요. 저희는 지네의 의미로 쓰인다면 제기칭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내용 정도. 지시대명사로 지시관형사 그는 인칭대명사일 수도 있죠. he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꾸며주면 관형사다. 꾸며주면 관형사다 하는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활용 없이 본질적인 그 단어의 특징만으로 뒷말을 꾸며주네? 그럼 관형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죠. 넘어가 볼게요. 수사 양수사랑 서수사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게 많이 나오죠. 수사 자체를 묻진 잘 안 씁니다. 수사랑 수관형사. 수사가 꾸미냐 안 꾸미냐, 숫자를 나타내는 거 필요 없이 꾸미냐 안 꾸미냐, 꾸미면 수관형사 아니면 수사.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는 재현이고요. 수관형사, 수가 있든 말든 관형사는 수식원에 속할 테니까 각각의 기능에 집중해서 찾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어려운데 품사의 통용이라는 거에 약간 간단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언 공부할 게 되게 많죠. 용언의 활용,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데 내용 구별 잘 하셔야 되고요. 결국 니은 붙여서 현재형 만들어 보는 거죠. 용언의 활용,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쓰는 거 활용이라고 한다. 아까 말했죠. 먹 이런 거, 쓰 이런 거, 이런 게 활용입니다. 그 밑에 어간과 어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어미의 종류가 나와 있죠.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가시, 었다 이러면 말 끝은 이거 하나니까 나머지는 싹 다 어간이니까 뒤에는 다 어미잖아요. 어미 중에 어말어미가 아닌 것,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몇 개든 간에 다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 선어말어미 보통 어떤 걸 나타내나? 보통 문법적인 어떤 범주를 실현하는데 주된 기능을 한다 하는 게 선어말어미가 됩니다. 어말어미의 분류, 이걸 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아마 문법 잘하는 사람이긴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전성어미 가지고, 전성어미는 뭐가 아니다. 전미사가 아니다.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품사를 바꿀 수는 없다. 왜? 어간 어미가 활용이라는 거의 증거라면 활용하는 말, 용언이란 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연결어미는 언제 나오나? 이어진 문장에 나옵니다 보통.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이 또 나오죠. 종결어미는 언제 나오나? 뭐 그냥 일반적인 문장에 나오고요. 또 하나 상대 높임법이라는 걸 실현하는데 또 기여하니까 그때 또 나오겠죠.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전성어미는 전미사가 아니다. 이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뒤에 또 나와요. 동사, 형용사의 구별 쭉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어렵다, 더럽게 어렵다. 저 같으면 예 정도만 가져갈 거예요. 니은, 디귿. 구별이 어려운 경우 예시 한번 이걸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엄청 어려울 건데 이것만 하셔도 되죠. 젊다, 현재용으로 젊다를 쓰는데 늙다, 현재용 쓰지 않잖아요. 늙었다 이러지. 늙는다도 가능하고, 아마도 늙다는 점점 늙어가는 느낌의 동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면 젊다는 지금 젊은 상태를 얘기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의미로 이해해 보셔도 되고요. 또 이거 비다, 영어로 하면 이건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집 비다, 우리 집 놀러 갈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집 빈다라고 하죠. 그 니은이 바로 동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본용언, 보조용언 두 가지 용언이 나올 때 앞에만 말하고 싶고 뒤에는 그냥 도와줄 뿐이라면 본용언, 보조용언이 된다. 의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구별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설을 넣어봐라. 설을 넣어서 뒷말도 괜찮다, 성립한다면 뒷말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본용언. 설을 넣었는데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뒷말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 자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거나 혼자 존재할 수 없거나 그러면 걔는 보조용언에 불과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 적용해보는 거 쭉 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일단 규칙 활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규칙 활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규칙 활용이 아닌 것. 불규칙 활용의 어떤 정의가 뭔데?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간의 변화, 어미의 형태 변화, 어간과 어미 둘 다의 형태 변화. 이걸 얘기합니다.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하죠. 따르아 어간이 바뀌었지만 규칙 활용. 왜? 의탈락으로 설명해버렸죠?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한다는 건 의문의 변동의 제목을 말한다는 그런 걸 딱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는 리을 탈락으로 설명해버렸죠? 이러면 규칙 활용이 돼요. 옛날에 리을 탈락은 불규칙 활용이 있었습니다. 리을 불규칙이라고. 근데 그게 리을 탈락으로 넘어가는 순간 규칙 활용이 돼버리잖아요. 의문의 변동과 이 불규칙 활용의 관계 잘 아셔야 되고요. 불규칙 활용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불규칙이라고 그래. 요 느낌이 딱 맞아요.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경우 요 순서로 보통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문법의 암기에 관해선 그 이근갑 선생님 영상에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시다바르 우 이렇게 외우시던데요. 시다바르 우. 어쨌든 간에 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옷은 시옷이 없어진다. 근데 언제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 플러스 어 하면 시서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시옷이 없어지는 건 뭐 대부분의 시옷 받침에 해당하는 것들이긴 하겠지만 모두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쭉 내용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뭘 붙여봐야 되냐면 모음 어미를 붙여봐야 돼요. 불규칙 활용인지 점검하는 방법은 모음 어미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건 아서, 어서 중에 하나 붙여봐라 추천. 왜? 돕. 여기다 고 붙이면 돕고 그냥 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아서 붙이면 도와서. 아 비읍 불규칙이네. 티가 나거든요. 무조건 모음 어미를 붙여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내용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를 불규칙 용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얘는 러 불규칙 용언과 구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얘는 되게 애매한 어간의 형태에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다에 어를 붙여요. 그럼 뭐가 되죠? 불러가 되죠. 어간은 뭐로 바뀌었냐 이거죠? 부르가 불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왜? 어가 살아있을 테니까 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불리을, 빨리을, 눌리을, 약간 멀리을 요 느낌이 르 불규칙이에요. 그건 어간이 바뀐 경우가 될 거고요. 러 불규칙과 아예 달라야 됩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우불규칙 이건 푸다가 유일하다. 우가 탈락하는데 우 탈락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나중에 중세국어랑 영어지어서 볼 땐 시옷불규칙은 반치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비읍불규칙은 비읍순경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걸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외우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 되게 의문의 변동이나 중세국어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넘어가 볼게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불규칙, 러불규칙만 알면 돼요. 버려. 여불규칙은 뭔데? 이건 중세국어 시기부터 하 다음에 항상 이 발음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 다음에 이 소리가 따라오는 건데 이걸 딱히 설명할 방법은 없으니 그냥 여불규칙이라고 그래. 공부하 어가 됐는데 하 다음에 이 발음을 하니까 하이어 됐겠죠. 설명할 수 없다? 여불규칙이다. 요 논리예요. 그 밑에 러불규칙도 마찬가지. 이르 다음에 어를 붙이면 그게 러가 되던데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러불규칙이라고 그래. 이르다, 말하다의 의미일 때는 일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르다가 도착하다의 의미일 땐 이르러가 될 수도 있으니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요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푸르르다 이르르다 같은 형태였던 것이 원인. 이거 아닙니다. 잘못 써져 있으니까 얘를 좀 지우기 바랄게요. 전 지워서 업로드 할게요. 그 밑에 3번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히읗 불규칙 용언이 유일하다. 중요하죠. 히읗 불규칙의 느낌은 일단 색깔 나타내는 말 맞는데 색깔 나타내는 말만 딱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확장시켜서 본다면 어간의 받침이 히읗이 있는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형용사이긴 해요. 동그랗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려면 그렇게 알긴 알아야 되죠. 결국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간도 바뀐 걸 확인하시고요. 어미도 바뀐 걸 확인하신다면 둘 다 바뀌었다를 완성하면서 히읗불규칙 용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부의 순서는 무조건 히읗불규칙을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끝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어간이 바뀌는구나 라고 끝내주시되 다 할 수 있다면 그냥 시다바르 우 해서 다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 내용 전성어미 vs 전미사. 전성어미가 붙으면 품사가 안 바뀝니다.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죠. 뭐 어떡하라고.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음기 이는 열에 태우고요. 음기가 붙으면 이게 명사인지 얘가 붙었던 명사고요. 얘는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는가? 수식어 가지고 찾는다.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공손한 관용어다. 관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럼 명사 꾸밀 것 같아? 동사 꾸밀 것 같아? 그 내용만 생각하세요. 명사 꾸밀 것 같죠? 얘는 명사입니다. 얘는 명사 꾸밀 것 같아? 동사 꾸밀 것 같아? 부사어죠? 부사어라서 뒤에 동사 같은 걸 꾸밀 거라서 얘는 동사가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싶겠지만 그래요. 실제로 꾸미는 말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 라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미는 말 없으면 직접 꾸며보세요. 이 예시 가지고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이건 명사일 때고 부사일 땐 조금 다르게 합니다. 꾸미는 말 그딴 거 필요 없이 형태에 주목하시면 돼요.
개도록 뜻이 이희. 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얘도 파악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의미 가지고 해야 되나? 뭐 이상한 걸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도록 뜻이가 붙으면 부사형 전성어미니까 동사나 형용사고요. 이희가 붙으면 그냥 부사예요. 깨끗이 부사, 깨끗하게 부사 아니에요. 분명히 부사고요. 분명하게 부사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된다라는 내용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마지막 구별은 필요하겠지만 부사다, 아니다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수식원, 관용사 그냥 요거 조건만 알면 돼요. 요 특징만. 활용이 안 된다. 당연히 다가 붙는 말 안 될 테니까 활용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사결합이 보조사 포함해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요 정도의 예시를 알아두면 좋은데 요거 또한 유튜브에 이금각 관용사 치면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그 노래 가지고 저도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추천할게요. 형태를 최대한 알고 있는 게 좋다. 왜? 다른 같은 건 다르다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요 두 개의 다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뒤에 내용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다르는 두 개가 있다. 보통 의미로 하죠.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different의 의미라면 얘는 다르다가 가능한 형용사다.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이거 말고 다른의 의미가 된다면 얘는 다른밖에 안 되는, 즉 활용이 절대 안 되는 관형사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완성해 주신다면 이 내용이 아마 힘을 발휘하게 되겠네요. 옛턴세, 이그저, 한두세, 다른 여느, 어느, 온갖 모든 이렇게 해서 외우시더라고요. 이 내용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형사 최대한 알고 있으면 좋고요. 뒤에 문장 성분에서 관형사와 관용어의 관계 한 번 더 다룰게요. 부사는 뭐 관형사랑 똑같죠? 근데 얘는 활용은 안 되는 건 맞는데 이 조사는 붙어요. 예를 들어 빨리도 간다 이럴 때 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관용사만큼 빡세진 않고 또 관용사처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사인갑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부사와 부사어의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봤던 그게 중요하죠. 부사와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용언의 활용형 그 내용만 구별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나 히로 끝나면 아마 부사다라는 내용이 주되게 문제에서 활용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문장부사랑 성분부사를 구별하는 방법 있긴 한데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고 이게 주된 내용이 돼서 문제 풀게 되는 상황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관계원엔 조사가 있다. 조사는 공부할 게 꽤나 많죠. 체계부터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이 내용 아셔야 되고요. 격조사는 문법적인 거, 보조사는 의미적인 거, 접속조사는 이어주는 거. 격조사는 흔히들 그냥 문법적인 자격을 나타낸다, 관계를 표시한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자격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기억하시되 중요한 건 주격조사랑 복격조사의 형태가 같다 이거죠. 나중에 보어가 뭔지를 안다면 아마 구별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고요. 서술격조사는 유일하게 활용하는 조사이다. 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얘도 이찍과 똑같죠. 다 같은 걸 붙여서 활용해라. 이고랑 이다는 다른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가 본체니까 이에 다가 붙을 수도 있고 고가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니, 이어서 이런 것들 싹 다 그냥 서술격조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겠죠. 혹격조사는 독립어의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말했는데 혹격 혼자만 이름이랑 이게 안 맞긴 하죠. 근데 뭐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행격조사는 의밖에 없다. 이가 깨서 에서에서 깨서는 높임말,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단체 주격의 조사 에서가 있다라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보조사의 목록 진짜 많죠? 이걸 다 외울 수 있는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책에서 내용 모아놓은 건데 글쎄요. 그냥 보조사는 이거 부사격 조사의 목록을 외워서 구별하는 게 좋다. 아까 나와 있었죠? 최대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부사격 조사가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부사격 조사를 많이 알면 나중에 부사어라는 파트에서 무언가 꽤나 힘이 생기거든요. 부사격 조사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외워두는 걸 추천합니다. 격조사, 보조사의 차이. 격조사는 문법적인 느낌, 얘는 의미적인 느낌 되게 다르죠.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다. 왜? 문법적인 자격만 부여하고 생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략이 자주 이루어진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생략할 수는 있죠. 근데 의미도 빠져요. 그러면 그건 생략이 아니라 그냥 뺀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만 좋아해. 이랬어요. 얘는 그냥 뜻을 더하지 않았죠. 뜻을 더했죠. 근데 얘는 의아하죠. 너만 좋아해도 우린 목적어라고 파악해요.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왜 목적어가 되는 거지? 순서는 이거죠. 너를 좋아해를 쓰다가요. 너를만 좋아해. 아니네. 죄송합니다. 너만을 좋아해.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너만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무조건 박아놓는 거죠. 격조사가 먼저 있었다. 그런 다음 보조사랑 같이 결합하다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생략됐다. 무조건 격조사는 있다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조사는 나중에 그냥 더해졌고 걔는 생략되면 의미도 빠지니까 생략이 안 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경우는 너도 좋아해 이런다면 너도를 좋아해 하다가 너도가 되잖아요. 이 을은 복원이 가능해요. 근데 르는 복원이 안 되죠. 복원이 안 되는 이때에도 우린 꿋꿋이 말합니다. 격조사는 결합한 적이 있었어. 지금 생략됐을 뿐, 복원이 안 될 뿐이라고 말하는 내용 정도. 복원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그냥 복원하면 이상하다. 그게 기준이에요.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 쪽 있는데 와, 과 하고 이랑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죠. 영어로 and가 접속조사가 될 거고요. with는 부사격 조사가 될 텐데 구별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이거죠. 두 문장을 쪼갤 수 있는지 살핀다. 그 내용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부록 정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과 뒤가 같은 자격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개를 기준으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단어가 단어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별하는 거 나와요. 쪼개봐라 하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독립원 이런 내용이 있다. 꽤나 예 아니요. 이 아니 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요 자체가 한 단어로 감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대답하는 건 의지 감탄사라고 한다. 여보세요. 이것도 감탄사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단어의 형성. 자, 좀 어렵습니다. 얘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는데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어근 여기서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이런 거죠. 돌 플러스 다 아니냐. 다는 여러분 단어의 형성에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미라는 것은 아까 어미의 어떤 체계 같은 걸 살펴보긴 했지만 약간 도구 모음 같은 거예요. 그림판에 있는 다, 고, 니, 아서, 아라 쭉 있다면 이 단어에 맞게 갖다가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활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돌다는 그냥 돌이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어라고 봐야 한다. 이 내용이고요. 어근 접사, 어근, 파생어라고 본다. 접사가 뒤에 붙기도 하고 앞에 붙기도 하는구나. 가끔 질문하는 게 이런 거죠. 먹이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얘가 전미사래. 왜 전미사죠? 중간에 끼어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이다 해서 이는 무엇인가 어근 뒤에 들어갔으니까 전미사가 되는 거죠. 다는 뭔데요? 어미니까 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얘는 어떤 단어인가? 그럼 먹이, 찍 이런 단어죠. 다라는 게 그 찍의 자리에 붙었을 뿐. 이 내용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사가 뒤에 붙으면 우리 전미사라고 보고요. 앞에 붙은 접두사라고 보더라. 이 내용이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 혹은 어근이 더 결합해도 어차피 두 개의 결합만 나중에 볼 거니까 우린 합성을 하고 본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다, 헛돌다, 뒤돌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헛돌다는 헛이 있으니까. 뒤돌다는 아무리 봐도 접사가 없으니까. 그때 우린 뒤돌다를 뒤와 돌의 결합이다. 라고 해서 뒤돌이라는 단어를 만든 그런 합성어다. 라고 보는 거죠. 어근과 어간의 구별 이걸 알아야 하겠죠? 어근과 어근은 단어 형성과 관련된 거고요. 얘는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어 형성과 관련해서 약간 과거에 뭐 더하기 뭐로 이루어졌냐라는 내용에서 어근을 본다면 활용은 지금 만약에 어디까지가 활용을 해서 뭔가 변화를 겪는다면 어디까지 고정되어 있고 어디부터 변화할 것인가 이 내용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에서 다 빼면 돼요. 먹다, 어간먹, 어근먹 뭔지 알겠죠? 형성됐으니까 먹이란 단어 형성됐으니까 하나라도 어근일 거잖아요. 그 다음 파생어 어근과 어간이 다르다. 생각하다 해서 요런 말들이 좀 어렵죠. 생각 플러스 하 이렇게 분석도 하고요. 아니면 사전에 올라간다면 얘가 하다라는 전미사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생각하다. 그럼 결국 생각하라는 말이니까 어간은 생각하, 어근은 생각이죠. 왜? 접사를 빼야 하니까. 그 밑에 합성어 굶주리다인데 굶주리다는 어간은 굶주리 왜 다만 빼면 되니까 어근은 굶과 굶다의 굶 줄이다의 줄이가 만나서 줄이다 라고 형성한 거라면 결국 두 개는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어근은 두 개가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거 보세요. 어간 찾는 법 기본형에서 다 빼고 그냥 신경 꺼라. 어근 찾는 법은 어미랑 접사를 다 빼고 말해라. 어미는 왜 빼나요? 어미는 형성되는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접사는 왜 빼나요? 어근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거. 어근과 접사는 서로가 아닌 것이니까 이렇게 빼게 된다 라는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파생어를 판단한다 라는 건 둘로 나눴을 때 접사가 떨어져 나온다 하는 건데 보통 비웃음과 코웃음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둘로 나눠봐 그러면 비웃과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코웃음, 코웃음 합성어다, 파생어다 이렇게 말하죠. 비웃음이 파생어인 이유는 비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입니다. 무조건 단어를 분석할 땐 둘로만 나누는 겁니다. 둘로만 나눠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접사가 단독으로 떨어져 나온 날을 보는 거죠. 코웃음은 코와 웃음의 결합이니까 웃음의 음은 전미사 아닙니까? 떨어져 나오지 않았잖아요. 웃음이라는 걸로 딱 존재하고 있다면 코와 웃음 합성어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대표적인 접사는 제가 다른 영상 파일에 올린 것 중에 접두사 전미사의 목록표를 올린 적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중에 이 정도는 안다면 된다 하는 걸 쭉 넣어놨으니까 이 정도 보시고요. 접사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분석했을 때 이거 접사네? 이거 파생어잖아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해야 할 예시 최근 4월 모의고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넣어놔봤고요. 세파라타의 얘는 파생어다. 왜? 새는 매우 약간 very의 의미일 때는 접사가 되고요. new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얘는 관형사가 된다. 날고기 익히지 않은 의미를 가질 땐 날은 접두사가 되고요. 날다의 날이라면 어근이 된다. 한가운데 한이 정확한이라면 접두사가 되고요. 한가운데가 한국적에서 한 큰이 된다면 또 접사가 되고요. 근데 하나, 둘, 셋 할 때 그 한이라면 관형사가 되니까 어근이 된다. 알밤에서 다 깐의 의미라면 또 파생어가 되고요. 진짜 알을 얘기하는 거라면 알 같은 사탕을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 또 합성어가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최대한 보시고요.
보통 여기가 많이 나오죠. 합성어.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라 분류,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있는데요. 얘는 수식 관계에 따라서 내용 봐라. 그리고 오가다랑 뛰놀다 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종속 합성어는 수식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둘 중에 수식 관계가 있어 보이는 건 딱히 없잖아요. 구별하는 방법, 대등 합성어는 중간에 고를 넣을 수 있거나 고가 써 있으면 대등 합성어라고 보시고요. 종속 합성어는 아나 어가 들어갈 수 있거나 아나 어가 써 있으면 종속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가다, 오고 가다, 대등 합성어, 뛰어놀다, 종속 합성어 이렇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식 관계에 따라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면 고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판단하시면 좋다. 그 밑에 융합 합성어 제3의 의미, 제3의 의미. 개미 허리, 아무리 개미와 허리를 합쳐도 얇다의 의미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3의 의미가 들어간다. 입방아 마찬가지, 벼락부자 마찬가지, 돌아가다 마찬가지. 근데 융합 합성어 중에는 이거 그냥 대등 합성어 아님? 이런 순간도 있어요. 밤낮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등 합성어도 되고 융합 합성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둘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문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 문장을 보고 기준 잡아서 판단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내용 밑에 볼게요. 형식적 결합 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동사 비동사 많이 나오잖아요. 동사적이냐 비동사적이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한쪽을 외우는 거죠. 비동사적 합성어를 외워서 문제를 판단하는 게 좋다. 저 같으면 얘에 집중해서 풀 거예요. 어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간의 오른쪽에 어미 없이 갑자기 온전한 말이 붙어있다. 온전한 말 버전 1 채연이고요. 버전 2 어간. 어간은 온전한 말이 아니잖아. 어간 플러스 어미가 있을 거라서 얘가 온전한 말로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간을 동그라미 쳤을 때 오른쪽에 온전한 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앞서다. 뭔가 생략했잖아요. 앞에서다 아님? 이거 비동사 아니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칠 수 없죠. 왜? 어간이 아니니까. 빛나다. 빛다가 아니잖아요. 어간에 동그라미 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다 통사적 합성어가 되죠. 통사적 합성어 이유가 뭔데? 국어에서 조사의 생략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이유가 없다. 통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모른다면 외워라. 외우는 방법 무엇인가? 어간에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온전한 말이 있는지 본다. 그것만이 방법이다. 이걸 중세국어로도 풀 수 있어요. 중세국어 시절은 빌먹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게 오늘날엔 빌어먹다가 됐지. 이건 무슨 변화라고 볼 수 있냐? 옛날엔 비통사적 합성어였던 게 오늘날엔 통사적 합성어가 됐다. 왜? 빌 다음에 먹다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있으니까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되죠. 현대국어에서도 막 건널목 이런 거 나와요. 이건 통사냐 비통사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너에 동그라미 치고 리을이 있으니까 이건 통사다 라고 보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어간에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뭐라도 있는가, 뭐라도 연결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바로 그냥 온전한 말이 왔는가, 이걸 구별해서 문제를 판단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넘어가 볼게요. 근데 또 제가 안 알려둔 이건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냥 대표적인 방법으로 한 90% 정도의 정확성으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통사 비동사를 다 외우고 싶어 그러면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내용 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단어의 의미관계 별로 안 중요하고 안 나옵니다. 유의관계 중요하죠.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볼까요? 동의어는 없다. 유의어만 있을 뿐. 그래서 문맥에 따라 잘 구별해야 한다 하는 내용 쭉 나와 있고요. 또 반의관계 얘는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오히려 되게 많이 같은 게 반대말이다. 갑자기 사람과 자동차 반대말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 이렇게 꽤나 많이 같은데 딱 한 가지 측면에서만 차이가 벌어져야 우리는 이걸 반의어라고 본다. 내용 보시면 되고요. 반의어는 되게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벗다의 반대말 뭐게요? 하면 보통 입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경이거든 쓰다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벗다의 반대말이 뭐야? 신발이야 신다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반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건 문제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보기를 주고 내기 때문에 보기 읽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보기를 읽고 풀려고 해도 이 내용이 먼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를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꽤나 있을 거라서 먼저 쭉 알고 가면 상법반이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의 반대말인 경우 아예 그냥 등급반이요. 반대는 반대인데 중간이 있는 경우 방향 반의어는 아예 서로가 존재하게끔 하는 어떤 의미상 관련성이 깊은 거 찾는 법은 방향 반의어 상관 반의어 먼저 찾는다. 그러다가 중간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고 중간이 없으면 상보 반의어 중간이 있으면 등급 반의어가 있다 라는 내용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랑 구별하는 방법 한번 적용 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상하관계 문제 나온 적 있죠. 상의어가 더 높은 카테고리에 있는 거 그리고 하이어는 더 구체적이고 더 낮은 거 요 관계인데 요 말을 다 이해하면 돼요. 공하이어까지도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 넣어놨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새, 비둘기, 참새, 동물 이 정도? 동물은 비둘기의 상이어지만 동물의 하이어다. 그 내용이고요. 새보단 비둘기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느냐. 이 내용이고요. 난 새를 보지 않았어. 그럼 비둘기도 못 봐요. 비둘기를 보지 않았어. 참새를 볼 가능성이 남아있겠네요. 그 정도고요. 참새랑 비둘기 공하이어예요. 근데 참새랑 새는 동물에 대해 공하이어가 아니죠. 이 내용만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동음이의어는 표제어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 라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라는 건 의미가 단순히 많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확장이 일어나는데 확장은 어디서 나타나나? 1번에서 여러 번 확장하는 거예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이 아니라 1번에서 여러 번. 1번은 무조건 뭐라고 보냐면 중심적 의미라고 보죠. 확장으로 설명된다면 하나의 표제 안에서 설명하자라는 게 다이어의 취지고요. 확장으로 설명은커녕 아예 다른 의미잖아. 근데 소리만 우연하게 같은 거. 그게 바로 동음이의어가 되는 거니까 서로의 관계가 다르다. 그리고 사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장 성분. 이제 단어 파트가 끝나고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장 성분 같이 볼게요.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한 어절 단위를 분석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걔가 어떤 품사야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눈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를 분석하는 거죠. 직업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품사라면 문장 성분은 지금 어디 거기에서 어떤 직업을 수행하고 있냐 이거죠. 체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주, 부속, 독립이 있는데 주 성분을 외우는 방법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영어의 힘을 빌려서 영어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주목보, 주목보, 주목보 이렇게 말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성분 서술어까지 넣어주시면 딱 맞고요. 관용어와 부사어는 언제나 같이 다니잖아요. 관용사와 부사 시절부터 무조건 어로 끝나게 그 말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독립 성분은 독립어다. 끝나겠죠? 부속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주성분과 달리 부속 성분은 수식, 꾸며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한정이라는 말을 쓰냐면 예를 들어 새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발이 있다면 세상에 신발이 되게 많은데 새 신발로 한정 짓는 거예요. 헌 신발은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이란 말과 수식이란 말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주의해야 될 성분 보어. 영어에서의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 그 자체지만 국어에서 보어는 종류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이가가 붙을 수 있는 말 혹은 붙은 말. 요 개념이 필요해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이지 않으면 보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가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붙어 있지 않다면 붙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붙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격조사가 붙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국민 예시는 이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으로라는 격조사가 따로 붙었네. 그럼 얼음으로는 무조건 부사어야. 끝이거든요. 부어가 못 돼요. 근데 나는 어른이 되었다. 괜찮네요. 나는 바보는 아니다 할 때 바보는 는 땅에 붙었잖아. 는은 보조사기 때문에 는 말고 바보는 이렇게 보는 거죠.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는 아니다. 바보는 아니다. 아까 말했죠. 격조사라는 건 무조건 붙었다가 생략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요 복어는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붙었던 거니까. 그리고 다시 붙을 수 있죠. 는이 없어진다면. 물론 복어는 안 되긴 하는데 의미상의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붙을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 거니까 붙었다가 생략된 것은 붙을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 그래서 바보는 보어가 된다 라는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어는 무조건 이래야 하고요. 이 보어는 언제 또 나오냐면 서술절을 아는 문제 풀 때 낚시 선택지로 많이 등장하게 돼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서술절이는 아는 문장인 줄 알았더니 끝에가 되다는 아니다네?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혼문장이 되어버리는 그 내용에서 나오게 되겠죠. 관용어와 관용사, 부사어와 부사. 봐봐요. 이 많은 것들이 다 관용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새만 관용사가 되죠. 괜찮나요? 깨끗하게, 깨끗이에, 해뜨시에, 친구와해 다 부사어인데요. 그 중에 깨끗이만 부사입니다. 왜? 아까 개, 도록, 뜻이 이런 것들이 붙으면 부사가 아닌 것이라고 아까 공부했던 적이 있고요. 또 와가 붙었으니까 친구와 와는 다 품사가 각각 다를 거잖아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용어, 무장성문을 그냥 쉽고 넓게 어절을 밑줄 친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네? 관용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관용사는 관용사의 조건은 조사가 붙지 않는 거고 활용하지 않는 거였어. 그 내용 보시고요. 부사와 부사 타이트하게 보세요. 근데 부사어는 그냥 편안하게 보라는 거죠. 품사는 타이트하게, 문장성문은 되게 편안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게 문장성문과 품사의 차이를 아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의미 완성을 위해 몇 개를 필요로 하냐 하는 건데 한 자리일 수도 있고 두 자리일 수도 있고 세 자리일 수도 있다. 최대 세 자리고 최소 한 자리다. 무조건 주어는 필요로 하니까 한 자리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주어, 필수적 부사어 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세 자리는 무조건 요 조합이어야 된다. 필수성분이 뭔데? 필수성분은 체계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아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었잖아요. 주성분은 무조건 다 100% 필수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썼다면 필요하니까 썼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부속성분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쓸 수도 있죠. 왜? 수식하는 거니까. 근데 이 부속성분 두 가지 중에 관용어, 부사어 중에 서술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 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성분이라며.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릿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관용어는 밀접한 관련을 못 가지니까 버린다면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어는 필수성분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다. 관용어는 필수적인 게 안 되나요? 관용어 필수일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서술어가 필요로 해서라기보단 관용어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의존 명사가 있을 때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필수 성분이란 개념으로 보진 않아요. 서술어의 자릿수에 넣지도 않고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의미 완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사전에 나옵니다.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엄청 두꺼운 뭐가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이해돼요? 왜 두 자리일까요?
한 자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죠.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소수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는 왜 표시 안 해줄까요? 사전이 이만큼 두꺼워져요. 종이사전 기준으로 한다면. 공통된 건 빼는 거죠. 무조건 이 가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 빼요. 서술어라면 뭘 더 필요로 하는가?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 두 자리가 되는 거죠. 세 자리.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자리인 거예요. 이거 필요로 하거나 이거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서술의 자릿수 공부 어떻게 하나요? 문제 풀면서 하시고요. 또 사전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외우거나 방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없어요. 필수적 부사와 일반적인 부사와 언제나 이걸 판단해야 한다.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나는 한 자리, 두 자리, 그리고 에휴, 얘는 왜 한 자리 두 자리는 왜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주어랑 목적어니까 바로 넣는 거예요. 썼다면 필요해서 넣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부사어 있죠? 이게 부사어인지 어떻게 알아? 부사격조사 외우면 강해진다고 했죠? 에서가 있으니까 부사어예요. 근데 얘가 꼭 필요로 할까 아닐까 해서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필수적 부사어가 되게 많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얘도 필수죠? 얘도 필수야? 얘도 필요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끼게 되는 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오히려 일반적인 부사어를 좀 더 유형화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이런 느낌에 걸리면 다 일반적인 부사어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싹 다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더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양상들은 다 문제 풀면서 최대한 해보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어떤 질문도 받다. 그냥 전 받은 것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언어 감각이 조금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적절하지 않은 상태라면 채워 넣어야죠. 문제 풀고 나서 받다를 사전에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뜻에서는 필수적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써있거든요. 에게에서 뭐 이런 말 써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얘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풀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늘리세요. 얘도 늘리고. 문제 풀면서 데이터를 최대한 늘려보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쁘게 물들었다. 이 똑같은 예쁘게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서술어예요. 꽃이 예쁘게 생겼다 이러면 어때요? 나뭇잎이 물들었다 할 때 예쁘게면 단순 수식인데 생겼다 해서 예쁘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얘가 없어지는 순간 꽃이 생겼다. 의미가 바뀌니까요. 이런 느낌 생각해보시면 좋겠죠. 부사어만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나머지는 그냥 다 필수 주성분에 해당한다면 자릿수에 끼워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 약간 이 필수적 부사어는 예시를 통해 감각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문장 혼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문장의 짜임. 혼문장과 견문장이라는 게 있다. 혼문장은 무엇인데? 혼문장은 절이 1개 이하인 거. 견문장은 절 2개 이상인 거. 어떻게 찾는데? 주어 소설의 관계를 보면 너무 좋겠지만 배신당하기 쉽다. 왜? 주어는 생략이 많이 되고요. 서술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땐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그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구별하는 방법은 무조건 서술어에 집중하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 즉 기본형, 다가 될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아는 걸로 끌어오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려면 이 정도 해야지. 그 형태를 생각한 다음에 그 형태에 맞다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밑줄을 치고요. 그게 아니면 버린다. 이런 내용이죠. 밑줄의 개수가 1개면 혼문장, 2개면 견문장인데 예외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 통한다. 라는 내용 쭉 생각해 보시고요. 밑줄을 어디다 치는지를 딱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얘가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괜찮죠. 특히나 얘는 이따가 해결됩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밑줄 치지 말고 괄호 쳐라 라고 말할 거니까 그때 해결이 팍 될 거예요. 밑줄 잘 쳤다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나름 분석하는 순서가 있다. 기로 끝나면 되고 명사절은 무조건 기 찾기 그리고 격조사 보고 문장 선문까지 판단하기. 언제나 분석하는 틀이 이거여야 돼요. 명사절, 콤마, 무슨 이런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내용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봐봐요. 요 말 2개 써놓으세요. 가 쉽다, 애 좋다. 좋다가 있고 쉽다가 있으면 앞에 가와 애를 떠올리세요. 각각. 쉽다가 있으면 앞에가 주어로 쓰였구나. 좋다가 있으면 앞에 부사어를 쓰였구나. 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문장 있죠.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꼭 선택지엔 이런 말이 나와요. 부사절을 안고 있다고. 아니겠죠? 가기니까 명사절이다. 거기 애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명사절, 콤마, 부사어. 이런 형식을 지켜주시는 게 아마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겁니다. 기가 뭔데? 얘는 이렇게도 말하죠. 명사절을 나타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명사절 표지라고도 말하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원래 이름을 갖기도 하죠. 넘어가 볼게요. 관형절 분석 순서. 얘는 밑줄 치고요. 밑줄이 은는 을던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냥 꾸미는 느낌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이 중요하다. 그 생략은 3가지 예시 드러났는데 언제나 생략은 주어, 목적어, 보어 생략밖에 부사어 생략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주어, 목적어, 부사인 걸 어떻게 아는데 찾는 방법 이거라고 했었어요. 꾸미는 말이랑 꾸미 받는 말을 가둬. 그런 다음에 이렇게 꺼내요. 크로스로. 장미 꺼냈죠? 그 다음에 얘를 기본형으로 꺼내는 거예요. 빨갛다. 그럼 장미랑 빨갛다 사이 뭐 들어갈 수 있죠? 가. 그럼 주어 생략이에요. 영화 보다. 영화를 보다. 목적어 생략. 그 다음 2001년 태어나다. 2001년에 태어나다. 끝났네요. 부사어 생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절 분석 순서. 근데 요런 생략이 없다면 뭐라고 볼까요? 생략이 없으면 우리는 동격 관형절이라는 말로 보게 되는데 걔는 되게 다를 거예요. 소문,
뭐뭐라는 소문을 들었다, 뭐뭐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아예 다른 생략 자체가 없는, 생략은 동일 성분 생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면 우리는 관계관용절이 아니라 동격관용절로 분석한다 하는 내용까지 알아주시면 끝나겠죠. 부사절 이게 도록 아서서 할 때 이는 혼자 달라요. 부사파생 전미사라는 이름 같거든요. 얘가 왜 부사절을 만드는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부사파생 전미사인 이가 있을 땐 앞에 뭐라도 있어야 돼요.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부사절이라고 볼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가 붙은 건 밑줄 치지 않아요. 앞에 뭐라도 있을 때 치세요. 뭐라도가 중요합니다. 없이의 밑줄 친 이유 것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가 빨리 왔다. 요 빨리가 뭔데 왜 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불규칙 활용을 잘 하셔야 요 내용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빠르 플러스 이 이게 바로 빨리가 되는 거죠. 왜? 르 불규칙 활용과 비슷한 동일한 변화를 겪어서 빨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가 있는데 얘는 밑줄 치지 않아요. 왜? 앞에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가는 왔다의 주어지 절대 빨리의 주어가 돼줄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개, 도록 같은 거 보고 밑줄 친 다음에 부사절이야 라고 말하면 끝납니다. 뒤에 이 내용이에요. 부사절을 분석하고 끝내라. 절대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왜? 부사절인데 뭐가 생략됐다든지 부사절의 원래 형태가 뭐였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부사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하는 겁니다. 부사절은 그냥 찾고 끝내기. 기억해주세요. 또 이런 게 부사절 표지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얘는 관용사형 전성어미 관용절 표지가 되겠고요. 인용절 고나라고 얘는 특이하게 고나라고는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특이하고도 유일하죠. 조사가 절의 표지가 되는 유일한 경우가 될 거고요. 얘가 더 특이해요. 얘는 절의 표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얘는 무조건 느낌으로 가세요. 주어 서술의 느낌이야. 그럼 뒤에 있는 주어 서술을 괄호치고 서술절 이러세요. 서술절 위주로 문제를 푸세요. 왜? 제일 어렵다고 출제자가 생각해서 서술절 위주로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의 낚시를 조심해라. 괄호를 쳤는데 맨 뒤가 되다나 아니다예요. 그러면 괄호를 푸세요. 그래놓고 서술절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주어 서술어 민석이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주어 서술어 괄호치고 배추가 값이 비싼가 보구나. 그가 어른이 되었다. 되었다네. 이렇게. 나는 바보가 아니다. 주어가 아니네. 얘 둘은 뭐다? 보어니까 서술절을 이룰 수 없겠네. 그럼 끝나요. 괜찮나요? 각 절을 분석한 후에 절의 전체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 우린 되게 간소화해서 그것만 밑줄 치고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절의 전체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사어로 밑줄을 치죠. 근데 느꼈다가 아는 문장의 서술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밑줄은 어디까지 확장?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용기가 매우 솟아오름이라는 명사절이 있다 라고 말하면 딱 맞겠죠. 그 밑에 준만 밑줄 치고 관형절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관형절, 선물을 주다, 목적어 생략 이런 거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잊지 못한다, 나는 잊지 못한다면 그가 나에게 준이라는 관형절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이어진 문장은 무조건 형태가 다르긴 한데 어떻게 찾냐면 앞뒤 순서 바꿔보기. 이게 다예요. 뭘 기준으로 그냥 냅두세요. 얘 냅둬보고 앞뒤를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나열, 대조, 선택이라는 말까지 외워서 끝내면 안 틀립니다. 특히나 이 대조라는 게 뭔가 의미가 바뀌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강조 등의 뉘앙스 차이는 반드시 무시하셔야 이 방법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앞뒤 바꿔보시면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앞뒤 바꾸면 되게 다른 내용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적 선호관계.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처럼 생겼어. 나열처럼 생겼어. 하지만 바꿔보면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성립이 안 되거나. 시간적 선호관계가 있다면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야 한다.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종합 분석.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쭉 넣어놨으니까 마치 아까 의문의 변동의 기출 예시 종합 분석처럼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법 요소. 높임 표현부터요. 주체 높임법 쭉 있는데 결국 주체가 뭐냐? 그냥 행위의 주체긴 한데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높이는데? 세 가지. 중요한 건 선어마루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특수어휘는 뭔데? 높이려고 별도의 어휘를 만든 경우인데 특수어휘라고 좀 이름이 성의 없게 지어져 있는 거죠. 주격조사께서도 일종의 특수어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러면 깨서 진지 시 이렇게 드시다가 뭔데? 들다에 시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시장할 텐데 많이들 들어 먹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들시다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리을은 니은 시옷 앞에서 탈락한다며요.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주체높임법이구나. 선어말어미와 특수어휘를 구별해야 된다. 시를 분리할 수 있으면 선어말어미고요. 시를 분리했을 때 의미가 없어지거나 의미가 바뀌거나 한다면 그건 시를 분리할 수 없는 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의 어휘로서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특수어휘가 되고요. 근데 여기 좀 어려운 게 잡수다도 특수어휘고요. 잡수시다도 특수어휘예요. 시 분리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얘만 예외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를 떼보면 됩니다. 그 내용 확인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볼게요. 간접 높임. 뭐만 알면 되냐면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에 속한다. 내용은 쉽거든요.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바꿔야 돼. 바꾸는 게 아니라 뜻이 달라서 그래요. 뜻이 달라서. 계시다라는 건 뭐의 높임말이냐면 있다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그런 뜻일 때만 계시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계시다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해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죠. 그냥 말씀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으시겠습니다. 하는데 높이는 건 교장 선생님 말까지 높인 거란 말이죠. 높여서 누굴 높이려고 했는가? 교장 선생님. 이게 간접 높임이에요. 관련된 대상이나 소유물까지 높여 결국 주체까지 그 높임을 닿게끔 하는 거. 그게 간접 높임의 기본적인 취지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객체가 뭐냐? 결국 공부 다 해놓고 객체가 뭐냐고 물으면 못해요. 말도 못해. 목적어나 부사어 둘 다 알아야 돼요. 뭐가 없다. 선어말 의미가 없다. 왜 없는데? 없어졌어요. 중세국어 때는 있다가 사라졌다. 특수어휘를 높이거나 깨를 높이거나 끝. 모시다. 모시다 가지고 문제 낚시 많이 냅니다. 모시다에 시가 있으니까 이거 주체 높임 아님?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이다. 라는 거 하면 끝나버려요. 할머니라는 목적을 높이기 위해 특수어휘를 사용했고요. 또 할아버지라는 부사를 높이기 위해 깨라는 부사격소를 사용했다. 이러면 끝납니다. 넘어가 볼게요. 상대 높임법. 대화의 상대방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춤. 상대 높임법의 뜻은 보통 두 가지라고 말하죠. 상대방의 상대일 수도 있다. 아니면 상대적인 높임법이다. 유일하게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다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대화 상황이면 상대 높임법은 쓰였다. 라고 볼 수 있죠. 종결 어미로 높이거나 낮춘다. 보조사 요를 통해 높인다. 라고 보시면 딱 맞겠고요. 기본적인 체계는 이렇게 있다. 저 같으면 제일 높은 거 외우고요. 5로 내려온 다음에 옛날 말투 짝지어서 끝내고 해라는 아주 나쁨인데 격식체다. 격식체는 공식적 상황에 쓰인다. 라는 내용 보시면 되죠. 해요 해는 세트니까 같이 보면 끝나겠네요. 이 정도? 옛날엔 요 6개의 말투를 외우는 것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요 6개의 말투를 외우는 건 당연하고 실제로 구별할 수 있냐? 기출문제에선 구별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출은 과거고 모르니까 구별 방법이 있다면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제가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보시고요. 하나만 낮춤말 중 요 결합 가능한 건 해체. 해 요가 될 수 있으니까. 낮춤말 중에 요가 결합 불가능하다면 해라체. 해라요는 안 되니까. 요 내용. 습리나 비읍니가 붙은다면 하십시오체. 근데 비읍시다 라는 건 주의해야 한다. 청유형 중에 요 비읍시다는 하오체. 한 단계 내린 거여야 한다. 옛날 말투 하오하게, 감탄형은 구려구먼 하오하게 이 느낌으로 외울 수 있긴 하다. 이 정도를 담아 놓은 거고요. 뭐 한다면 이 정도가 있고 아님 말고요. 예문 쭉 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구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상대높임법의 말투 구별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고 그냥 손 놔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한다면 우리 다 정리할 거니까 다 정리한다면 이런 내용까지 할 수 있어 하는 내용을 넣어 놓은 거죠. 넘어가 볼게요. 사동피동 주어에 집중하세요. 옛날 같으면 엄청 어렵게 할 거예요. 근데 주어에 집중해서 그냥 주어가 당했냐? 주어가 안 당했냐만 보면 돼요. 주어가 없으면 주어를 찾으세요. 어떻게든 만드세요. 주어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틀리던데 그가 지구본을 돌렸다. 갑자기 이래요. 지구본은 돌기 싫은데 돈 거 아님? 피동 아님? 주어는 그예요. 그는 돌지 않았으니 사동. 이 내용이죠. 쭉 주어에 집중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당했다는 건 행위의 영향권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좀 넓게 생각해 주셔야지 된통 당했다의 의미만 생각하면 피동 찾기도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내용이죠.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 뭐 길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요 정도가 있다. 단형 피동은 파생적이라고 말하는데 파생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형 피동은 통사적이라는 건 문장적이라는 건데 문장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 어지다는 붙여 쓰기 때문에 뭔가 전미사처럼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미사가 아니라 원래 어띠고 지다인데 맞춤법에서 어지다를 붙여 쓰라고 하기 때문에 어지다를 같이 쓰는 것뿐이지 보조용은 구성이다. 즉 어미고 보조용언이다 라는 내용이죠. 능동 피동에서 일어나는 변화 보통 요 크로스의 느낌 수동태의 느낌 생각하면 딱 맞죠. 있는 것끼리 바꿔치기 한다. 사동이랑 느낌이 되게 다를 거예요. 피동의 반대말을 능동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능동이란 말에 딱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피동의 반대말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 뿐이지 능동은 나중에 나타나는 사동의 반대말이 주동과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면 할 말은 없다. 똑같은 거다. 라는 거죠. 일반적인 문장이 피동이 된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족피동. 이족피동은 방법의 중복이지 의미나 뭐 이런 거의 중복이 아니다. 판단 방법은 판단해야 되나요? 네. 형태만으로 안 됩니다. 어지다를 제외하고 피동인지 봐라. 중요한 건 요 밝혀지다 붙여지다 이런 것들은 이중피동이 아니에요. 왜? 어지다를 떼보면 걘 사동일 거거든요. 그 어지다를 제외하고 얘가 피동이어야 돼. 그래야 이중피동이 되는 거지. 밝혀지다. 대표적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밝혀지다 밑줄 쳐놓고 이중피동이다 하면 이중피동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피동 표현의 특징 우리말에는 피동을 진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중피동 나타나는 거고 이 피동은 동작주, 능동문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요런 거 감기에 걸리다라는 건 주문에 걸리고 막 요술에 걸리다 이러면 누가 걸었겠지 하겠지만 감기는 갑자기 걸린 거지 누가 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즉 모든 피동을 능동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사동을 나타내는 방법 똑같습니다. 파생적, 동사적. 근데 아까 이희디기보다 얘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우국주 시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동사적 사동은 개하다밖에 없다. 주동사동은 어이없다. 주동과 사동은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난다. 담이 높다 이랬는데 민석이가 담을 높인다. 뭐야 이게? 같은 문장 맞아? 같은 상황 맞아? 다른 상황이에요. 민석이가 밥을 먹는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등장하셔서 민석이 밥을 먹여야 돼요. 없던 주어가 생긴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을 땐 목적어가 되고요. 목적어가 있을 땐 그대로 있은 다음에 얘가 부사어가 되는데 얘는 또 필수적 부사어예요. 뭔 소리냐? 결국 서술에 잘 쓰면 무조건 하나 늘어난다. 그리고 사동문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이 내용까지 생각하시면 딱 맞죠. 판단하는 방법.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거한다. 기본형을 바꾼다. 왜? 판단하기 쉽게 하려고. 사동피동에 관여한 요소 아무거나 찾는다. 그러다가 분리 가능성을 체크한다. 왜? 결합한 적이 있다면 분리할 수도 있어야 하니까. 결합한 적이 있는 게 드러나면 분리가 가능하다면 결합한 적이 있는 것이고 드러난다면 100% 사동 아닌 피동이네요. 그때 이제 이건 좀 어렵게 판단하는 방법이죠. 주어가 당연히 다시 본다. 주어가 당했으면 피동 아니면 사동이다. 그걸 열심히 내용을 한번 해봤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기본형을 빼볼게요. 말리다. 이희리규 구추의 리 아님? 리 떼면 말다. 아니잖아. 이럴 게 아니라 말리다 같은 형태일 땐 기본형이 르를 포함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마르다. 마르게 하다의 의미라면 마르 플러스 이가 되면 얘가 리을이 된다면 이가 돼서 말리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르를 포함한 기본형. 왜?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 생각하시면 내리다는 사동피동이 아닌데 올리다는 왜 사동피동 중에 하나인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얘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쉬워요. 내리다는 리를 떼면 내다밖에 안 남죠? 르를 포함하는 어떤 게 있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동도 피동도 아니다. 근데 얘는 이가 결합했다. 오르다. 오르 플러스 이. 르 불규칙 용어까지 생각해서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불규칙 활용해서 르 불규칙 활용을 더 강조했던 것도 있어요. 단형사동, 장형사동 이것까지 하면 그냥 고수죠. 단형사동은 둘 다가 된다. 일반적으로란 말은 뭘까요? 예외가 있다는 거겠죠? 장형사동은 간접사동만을 의미한다. 직접사동이 뭔데? 힘으로 하는 거. 내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옷 입어 가능하고요. 만세 옷 입히기 가능하고요. 근데 옷을 입게 하였다. 옷 입어만 하지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예외. 웃기다, 올리다, 책을 읽히다. 얘는 웃겼다, 울리다 뭐 이게 신체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웃기다 울리다 해봤자 어차피 웃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간접적인 거, 울음의 원인을 제공했다 간접적인 거, 책을 읽게끔 시켰다라는 간접적인 어떤 상황만 되지 결국 신체적인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으니까 간접사동밖에 안 되는 그런 예시들도 있다. 문제에 가끔 나온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사동피동이고요. 시간 표현 무조건 영어처럼 하지 마세요. ed가 있으니까 과거다. have pp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다. 이게 영어고요. 우리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시제를 먼저 결론 지어라. 예를 들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게 과거냐고요. 이거 미래잖아요. 미래 해놓고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아시 결과적인 미래 표현에 기능했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를 만든 요소를 찾아라. 선어말 어미가 대표적이고요. 시간부사와 관형상 전성어미. 관형상 전성어미도 별표 하나 정도 줄 수 있겠네요. 관형상 전성어미가 어떻게 시제를 나타낸다고 해? 먹던 빵, 먹은 빵, 먹는 빵, 먹던 빵. 예쁜 소녀, 예쁘던 소녀? 뭐야? 빨리 하니까 이상하겠네요. 먹을 빵. 아니지. 먹던 빵, 먹은 빵, 먹는 빵, 먹을 빵. 이렇게 예쁘던 소녀, 예쁜 소녀, 예쁠 소녀. 이러면 이것만으로 시제가 엄청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느낌이에요. 관형사용 전성어미만으로 분명히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언제나 형용사는 수수격 조사랑 같이 움직인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아무것도 안 붙어도 그 시제가 실현된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동작상. 동작상은 두 가지가 있다. 완료상과 진행상. 근데 의자에 앉아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계속 앉아있잖아. 진행상 아님? 동작이 계속되냐를 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동작은 이미 했고요. 그 상태로 상태가 지속될 뿐이잖아요. 그럼 완료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작이 기준이다. 움직이냐가 기준이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다 이러면 이 문장은 중의성이 있다고 말하죠. 왜 중의성이 있다고 하나요? 신발을 신는 동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발을 신는 동작을 다 한 후에 그냥 서 있을 수도 있고 완료와 진행에 중의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유까지 이해하신다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절대시제, 상대시제 끝에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봐봐요.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맨 마지막에 짓고 있다 현재. 절대시제예요. 상대시제는 이 안긴 문장 보는 거거든요. 탄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타는 하면 현재고요. 탄 하면 과거죠. 과거. 분명하다. 현재. 돌아왔음 상대시제. 가운데만 보는 거예요. 왔음. 돌아옴이 아니라 왔음이네요. 그렇다면 과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있지만 문제 풀 땐 이 정도면 됩니다. 끝에 보기 절대시제, 가운데 보기 상대시제. 가운데 볼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시제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보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부정표현, 안부정문, 못부정문 있고요. 짧은 것도 있고 긴 부정문도 있다. 짧은 거에서는 부정부사를 사용한다. 긴 부정문은 보조 용언 구성이라는 걸 사용한다.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 있고 상태 부정, 즉 단순 부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꼭 안, 못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얘랑 안, 못 정도가 정해져 있고 얘는 둘 다 쓴다.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부정문의 중의성 난리가 나요. 부정 표현 요 읽지 않았다 이러면 이만큼의 의미가 됩니다. 왜? 각 성분을 다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부정문이라는 건 이렇게 중의성을 갖기도 하는구나 정도 아신 다음에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어문 규정 잘 안 하지만 우리는 다 끝까지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 이건 뭐냐면 이미 영어 같은 거로 존재하는 말을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 글로 적는 겁니다. 즉 한글로 적는 거죠. 이따가 할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로 적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글로 적는다. 1항부터 5항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F는 피읍 이게 2항이에요. 그리고 3항에 시옷 받침을 쓴다. 뭘 안 쓴다? 디귿 받침 안 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켓 이렇게 써요. 왜 여기다가 을 붙이면 라켓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니까. 디귿으로 안 쓴다고요. 파열은 표기 된 소리 웬만하면 안 쓴다 이거예요. 된 소리 웬만하면 안 쓴다. 관용이 뭔데? 예 보시고요. 얘네까지 외울 순 없어요. 카메라, 라디오, 바나나 같은 게 있다. 왜? 카메라, 레디오, 바나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카메라, 라디오, 바나나로 쓴다. 이게 표준 표기다. 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부터 진짜 어렵죠. 얘는 짧은 모음이냐 긴 모음이냐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얘는 다르지 않다. 언제나 을을 붙여 적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는 절대 쉬는 쓰지 않는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림프 안 돼, 플래시 안 돼, 쉬림프 안 돼, 멤버십 안 돼, 안 돼. 다 안 쓰고 되게 쉬가 슈가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쉬림프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읒 띄우는 야여 요유의 표기 얘는 좀 어렵습니다. 주스라는 발음이 나야 주스라고 쓸 텐데 우리말에서는 주스라는 발음을 못 해요. 왜? 해도디가 됐던 거 그러다가 해도지가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구개음하죠. 즉 지읒과 이는 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주스가 발음이 되려면 지읒 플러스 이 플러스 우 반모음이겠죠? 이게 발음이 되면 이렇게 돼야죠. 여기 얘랑 얘가 합쳐져야 유가 되는 건데 현실은 얘랑 얘가 너무 같다. 그래서 얘랑 지읒과 이가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읒과 이 중에 더 존재감 센 게 뭘까요? 지읒만 소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 우가 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죠. 어차피 주로 발음할 거라면 주스라고 쓰지 마라. 유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거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지음이라는 건 거기서 쓰는 말, 즉 이건 무조건 이래야 돼 라고 쓰지 말고 그냥 원지음을 따라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우 이게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비스킷, 보디, 그리고 콘셉트, 도큐먼트, 그 다음 쥐라기, 메시지, 난센스, 그 다음 윈도우 이 정도? 자기가 좀 의외였던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아 외래어표법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어표법도 보기를 주고 문제를 내는 거지 갑자기 너네 외래어표법 공부했어? 알지? 하고 문제 풀라고 주지 않아요. 다만 공부를 한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내신 범위이거나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도 잘 읽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로마자 표기법 얘는 좀 더 할 게 있습니다. 얘는 문제 나와요. 뭐 그렇구나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뭘 사용하냐면 요 붙임표 하나 사용할 수 있죠. 아 외우세요. 외우면 좋아요. 외울 만한 건 얘는 U가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 요 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Y 들어가면 되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만한 거 다르죠. 그리고 이걸 쌍 버전으로 쓸 때 무조건 뒤에 있는 걸 선택한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또 요거 NG는 받침에서만 이야기 되겠죠. 왜? 초성에 있는 이응은 뭐니까? 의문이 아니니까. 리을은 R과 L이 두 개가 있네. 어떻게 구별하는 거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쓰는 건데 모음 앞에 자음이나 어말 앞에 이렇게 이 내용 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죠. 유음 리을은 언젠데 리을은 모음 앞에 있는 리을은 R로 자음이나 어말 앞 L로 요 예시 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발음상에 혼동이 있을 땐 이렇게 쓴다. 제가 뒤에 내용은 TMI로 설명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운 이렇게 해야 새 따로 운 따로 발음한다. 해운대도 해운대 따로 발음하려면 이렇게 붙임표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이죠. 중요하죠. 발음 기준으로 한다. 즉 의문의 변동의 결과대로 쓴다 라는 거고요. 의는 의의 발음을 쭉 볼 때 이로 소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무조건 의 발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얘를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질 때라고 말하죠. 광의문의 예시를 보통 쓰는데 얘는 무조건 이 발음이에요. 그래도 얘는 요대로 쓴다. 즉 의문의 변동 결과를 무시한다는 거죠. 어떤 의문의 변동인지 모르죠. 발음 현상일 뿐이니까.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쓴다. 된 소리 대기 무조건 반영하지 않는다. 낙지볶음은 원래부터 쌍기역이니까 KK 쓰는 건데 그게 아니면 샛별 이런 것도 다 B로 풀어놨죠. 울산 이런 것도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 낙동강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체언에서 일어난 거센소리 대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묵호, 다시 묵호로 써야 돼요. 지편전도 다시 지편전으로 써야 됩니다. 조코는 그냥 쓰세요. 자피도도 그냥 쓰세요. 왜? 체언이 아니니까. 얘랑 별표 500개예요. 로마자 표기 보면 이게 다예요. 그럼 더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시고요.
이런 게 좀 뭐 흥미로운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죠. 행정구역 표기까지 해야 완료긴 하니까 넣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고요. 한글 맞춤법. 수능 국어에서 대표적으로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두 개 있다면 어휘 문제랑 한글 맞춤법 문제죠. 이건 어차피 가서 읽고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미리 뭐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뭐 알고 있어야 할 게 있다면 이 정도가 있다 하는 내용 같이 볼 건데요. 한글 맞춤법 제1항 소리대로 어법이 받도록 이 내용의 취지 표현 문자니까 그렇고요. 얘는 표 위주를 따른 건데 읽는 사람이 필요한다. 뭔 소리냐면 옛날에는 그냥 소리대로 썼죠. 근데 요즘은 한 명이 쓰면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제가 쓴 것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소리를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거지로 소리대로 써보기.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내신 범위의 숨겨나 중요하게 다룰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 소리에 관한 것 그냥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자리 첫 소리 된 소리를 적는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를 적고요. 근데 어차피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날 환경이라면 까닭 없다는 건 된 소리 되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소리를 적어야죠. 왜 그 발음이 나야 하니까. 근데 된 소리 되기 일어날 환경이라면 안 적겠다 이거죠. 그래서 안 적는 거고요. 적는 거고요. 두 가지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아니면 된 소리 적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된 소리 되기가 나는데도 이렇게 적어요. 왜냐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슷한 음절이 뭔데? 같은 된 소리라면 맞춤법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다. 의문의 변동과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국외음화. 어차피 국외음화가 일어날 거라면 일어나기 전의 형태인 디귿 사용해 표기하겠다. 뭔 소리냐면 첫 번째 발음을 선택해요. 생각해요. 두 번째 음운 변동을 생각하죠. 그리고 표기를 그때 정하는 거예요. 발음이 해돋이야. 음운 변동은 국외음화가 있는 것 같아. 원래 형태로 생각해볼 때 표기는 해도 뒤로 해. 뭐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해하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디귿 소리 받침. 소리대로 적는다 보단 표기상 익숙함. 디귿보단 여러분 시옷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건 시옷으로 적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마이너한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음. 게레메페에는 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얘로 적는다. 뭔 소리냐면 이건 예, 례 이외의 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러죠. 근데 애로 발음하면 허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로 적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것들 게시판 휴게실은 왜 애로 적는데 얘는 원래 애야 이런 내용이에요. 의 얘는 알면 좋죠. 얘는 이런 거 가지고 하죠. 의사가 문의에 대해 문의했다 이거. 얘는 의사밖에 안 됩니다. 왜? 첫 음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라고 발음해야 하죠. 근데 얘는 문의라고 해도 되고요. 문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왜 되지? 이따 볼게요. 얘는 문의밖에 안 돼요. 얘는 문의 되고요. 문이 되죠. 얘는 조사기 때문이고요. 얘는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볼까요? 얘는 문의가 되는 이유는 문 따로 의 따로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의 발음할 땐 의 발음도 되고요. 이 발음도 되겠죠. 왜? 애 발음도 되겠죠. 왜? 조사니까. 그래서 합쳐졌을 때 문의가 되는 건데 얘는 애초에 느이를 발음해야 돼요. 그럼 니밖에 안 되니까 문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면 다 끝나요. 넘어가 볼게요. 두음법칙 여러 가지 있지만 두음법칙은 결국 한자어에서 첫 소리에 오는 것 중에 이게 두 가지를 싫어하는 겁니다. 리을을 싫어하고요. 니은 플러스 이를 싫어해요. 이 앞에 오는 니은을 싫어하는 거죠. 이 이는 반모음 이를 포함합니다. 이럴 때 리을을 어떻게 바꿀 건데 니은으로 바꾸고요. 니은 어떻게 바꿀 건데 발음 안 할 거예요. 그 내용을 길게 쓰면 이렇죠. 얘는 뭘까요? 니은 플러스 이요. 얘는 뭘까요? 리을 플러스 이요. 결국 이 예시만 기억하면 돼요. 류행 뭘로 바뀌죠? 우리가 아는 대로만 바꿔요. 리을을 니은으로 류행 그리고 유행 이러면 끝나요. 이게 두음법칙의 전부입니다. 다만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륜은 연륜으로 적는다. 사망률, 출산율, 치사율, 출석률, 확률 뭐 이렇게 그냥 받침이 없으면 율 쓰고요. 받침이 니은이면 율 쓰고요. 나머지 받침은 싹 다 률 쓰고요. 그 내용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라라레로로 얘는 리을을 니은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본인대로 적는다. 왜? 당연히 두음 법칙이니까. 그리고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가 붙어도 된 말 뭔가 접두사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합성어니까 어근이라면 어떤 소리로 결합했는지를 보여주겠어. 원래 결합한 소리를 보여주라고 그럴 땐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가 싹 다 접두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남존 여비 합성어 수학여행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니여비라고 하지 않고 여비라고 해요. 왜? 나도 두음 같은 자격이잖아. 신여성도 신 나와 여성이 주인데 거기 앞에 신이 붙었을 뿐이야. 공연불도 나와 년불이 아니라 공연불이라고 할 거야. 이 느낌을 생각하시면 딱 맞죠. 네네월은 달라요 이게. 네 얘는 왜 레라고 안 쓰고 네라고 썼냐면 첫 음절이니까. 얘는 앞에 있는 네를 접두사라고 무시할 거니까. 두 가지 이유가 좀 다르다 라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는데 수능 범위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형태에 관한 것 의외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관과 어미 이 두 가지의 결합관계는 국어에서 제일 유명한 두 가지 결합관계다. 이거 나중에 뭐라고도 하냐면 곡용이라고 해요. 이걸
어간과 어미는 활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고경의 이름을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둘이 이름이 서로 있을 정도로 둘 다 대표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결합관계를 보여주는 건 읽는 사람을 위해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체온과 조사의 결합인데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라고 바꿔치기 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데 체온과 조사의 결합이라고 바꿔치기 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 내는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걸 만약에 먹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 나는 대로 썼다면 읽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겠다. 이런 내용 정도만.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할 때 뜻을 원형 밝혀줄래 안 밝혀줄래, 일치되고 있으면 밝혀주고 멀어졌으면 안 밝혀줄래. 왜? 멀어졌을 때 밝혀주면 괜히 두 개의 뜻을 조합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종결형은 오, 연결형은 이오. 이나 음이부터 명사로 된 것이나 이나 희가부터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줍니다. 왜? 생산적인 접사니까 이나 희가 붙었다, 이나 음이 붙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앞에 말 알고 뒤에 말 알면 전체 뜻을 몰라도 뜻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끝.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본뜻에서 멀어진 걸 밝혀주면 뜻 가지고 조합해서 오해할 수 있죠.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소리대로 쓴다. 형태를 감춘다. 그 다음 생산적이지 않은 모음으로 시작한 접사 결합할 때는 밝혀줄 이유가 없다. 왜? 이득이 없는데 왜 굳이 쓰는 사람이 고생하냐 이거죠. 소리대로 쓰면 쓰는 사람 위한 거예요. 소리대로 안 쓰고 원형을 밝혀주면 읽는 사람 위하는 거죠. 위할 땐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 원리예요. 보시면 되겠죠? 얘는 취지가 좀 달라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은 꽤나 생산적인 어근이라는 거거든요.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 그러니까 걔를 밝혀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득이 없다면 소리대로 적는다. 또 이득이 있으면 밝혀준다. 또 이득이 있으면 밝혀준다. 이런 거. 그 다음 부사의 끝에 이나 희를 붙일 건데 이나 희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를 뭐 미리 외우고 문제를 푼다면 내신 범위겠죠. 내신 범위에서는 이걸 활용해 주시되 실제로 이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이 있구나 공부해보는 정도? 띄어쓰기. 미리 알고 문제를 읽고 풀어야 돼요. 볼까요?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한다. 왜 원칙이라고 할까요? 단어 중에 띄어쓰지 않는 조사는 붙여 쓴다가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조사는 붙여쓰기의 아이콘이고요. 의존명사는 띄어쓰기의 아이콘입니다. 의존명사 이런 거 띄어쓰는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런 것들도 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뭔데? 단위성 의존명사예요. 이런 건 어차피 보기에 나올 테니까 읽고 풀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조사, 의존명사는 같은 말들. 세트 기억하세요. 대로, 만큼, 분. 대로만큼 분은 앞말이 체언이냐 아니면 용언의 관용사형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얘는 똑같지만 앞말이 품사를 결정해주는 거죠.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앞에가 멀뚱멀뚱 있는 체언이면 가서 붙여서 붙어주고 조사라고 말해라. 근데 앞말이 날 꾸며주려고 해. 그럼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리를 띄우고 나는 의존명사야 라고 말해라. 요 느낌과 요 느낌의 차이 생각하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예. 대지 생각하세요. 대지 얘는 무조건 의미로 알아야 돼요. 지는 경과한 시간일 때만 의존명사예요. 아니면 그냥 어미의 일부죠. 밑에 내용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는 장소, 일 혹은 뭐 경우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의존명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조사 어미의 일부니까 그냥 붙여 쓰세요. 이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합니다. 그럼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 왜 띄어 쓰는지들을 쭉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보조용언. 보조용언이라는 거 아까 본용언, 보조용언 그 구별하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용을 아셔야겠죠? 뒤에 있는 그 보조용언들은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왜? 거의 한 단어처럼 인식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보조용언은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텐데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으면 새롭게 신분 세탁이 됩니다. 원래 앞에 있는 건 요 듣,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면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듣하다가 되는 순간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되죠. 왜? 듣하다에서 뜻은 의존명사잖아가 아니라 그냥 보조용언의 첫 글자일 뿐이니까. 보조용언은 붙여쓰기를 허용한다며요. 띄어쓰기 아닌 걸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될 법하다. 띄어쓰지만 붙여쓰기 허용할게요. 얘도 띄어쓰기만 붙여쓰기 허용하고요. 얘도 허용할게요. 앞에 분명히 관용사형이 오는데 뒤에 의존명사를 붙여쓰는 게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보조용언으로 신분 세탁이 완료됐다. 라는 내용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절대 붙여쓰면 안 되는 경우. 둘 사이에 조사가 있다. 아니 일거랑 보고 붙여쓰는 거 허용했지 보고랑 도구 붙여쓰기를 허용한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들 만은 하다. 만과 하다가 만나야 보조용언이 되는 거지. 만과 하다 사이를 은이 가로막는다면 만하다라는 보조용언을 이룰 수 없잖아. 그러면 보조용언이 안 되니까 붙여쓰기도 안 되겠지. 이런 느낌. 듣하다도 마찬가지. 될 사이요? 돼요? 됐고요. 합성동사인 경우 이건 경계 표시가 애매하기 때문에 경계 인식을 알 수 없다면 그렇게 붙여쓰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끝. 준말의 표기. 거북지, 편안치, 뭐가 기준이냐? 거북하다의 하 앞에 있는 거북하다의 기억, 편안하다의 니은, 울림소리에 해당하고요. 울림소리가 아닌 거에 해당하네요. 울림소리에 해당하면 무언가 치 이런 느낌, 울림소리가 아니면 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예 하를 날려버리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굳이 한다면 이런 것도 알면 좋으니까 넣어놨고요. 넘어갈게요. 로서와 로서 이거 알죠? 읽어보세요. 자격으로 사용하여라는 의미를 보통 잘 모르는데 이걸 넣어서 생각해보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새와 시, 셋과 시 거의 공무원 국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공무원 국어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까지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지 이 내용이 수능에 나올 거야는 절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고요. 얘는 중세국어에서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중세국어문법. 자, 중세국어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들, 기본적인 좀 조건을 갖추는 느낌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문제에서 너 이거 알지? 하고 문법사항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들을 갖춰야 돼서 공부하는 내용도 있죠. 물론 읽고 풀면 대부분 풀립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좀 공부해야 되고요. 또 제가 다른 영상에 중세국어 문법 기출문제로 끝내기라는 썸네일을 가진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아예 완료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의 문법 의문을 알아야 됩니다. 의문에서 이 내용을 뭐 다 알아야 돼. 뭐 어떤 뭐 제자 원리를 알아야 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자 원리까지 알면 좋지만 보통 읽게끔 주겠죠. 중요한 건 모르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니응,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이렇게 표기했다. 그리고 반치음, 시옷과 지읒의 중간 정도의 소리인데 약간 시옷의 울림 소리 느낌으로 기억하면 좋다. 여린 이읒, 얘는 절음부호라고 해서 앞에 있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게 끊어주는 역할을 했지 우리말 고유어를 나타내는 어떤 음운으로 기능한 건 아니다 하는 정도 알면 되겠죠. 그리고 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시옷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연서 병서. 연서라는 건 세로, 병서는 가로. 볼게요. 비읍보다 가벼운 소리를 나타내고 싶다. 이미 소리는 다 만들었다. 비읍 밑에 뭘 하면, 비읍 가지고 뭘 하면 가벼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비읍 밑에 이응을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그게 바로 순경음입니다. 순경음 비읍은 약간 비읍의 울림 소리 느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밑에 나란히 쓰기. 얘는 좀 해야 될 게 많죠. 각자 병서. 각 글자를 나란히 쓰겠다. 똑같은 글자 쓰는 겁니다. 합용 병서. 합쳐서 사용한다. 합쳐서 사용한다는 건 서로 다름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깐 거예요. 합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나란히 쓰겠다. 시옷가병 병서. 얘는 뒤에 오는 걸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요. 이런 거 많이 예로 드는데 얘를 하나씩 발음하게 되면 좀 문제가 커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비읍 병서. 푸스, 브드, 브즈, 부트 하면 돼요. 하나씩 다 발음. 비읍 시옷 합병 명서 비읍하고 뒤에는 시옷 합병 명서처럼 브그 부드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두잠군이라고 합니다. 어두잠군이라는 건 자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 기호의 이름이 아니라 소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두 말머리에서 자음이 2개 이상 소리 나야 되겠죠? 그럼 비읍이나 비읍 시옷개만 소리가 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두잠군이의 이름은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 물론 내신에서 학교에서 할 땐 얘도 어두잠군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적절한 내용은 아니다. 아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모음 기본자 있고요. 초출자가 있고요. 그 다음 재출자라는 게 있긴 하다 하는 내용 보시면 되고 읽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모음이 있다. 어떻게 읽을래요? 하나씩 천천히 끊어서 일단 초출자에서 이 아래아 읽는 법을 알고 오면 좋은데 아와 오의 중간 발음 그걸 언제 하고 있죠? 그냥 아래아는 아로 읽으세요. 머릿속으로 그냥 아래하긴 해. 근데 아로 읽었어 생각하면 되죠. 하나씩 끊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읽을래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이오이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죠. 이유이어 읽으면 돼요. 실제로 중세국어를 읽을 땐 이게 가장 정확한 발음에 가까울 겁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는 법이 중요해요. 그 다음 모음 조화. 모음 조화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 오, 아래아, 계열 이게 양성 모음이에요. 어, 우, 으, 계열 이게 음성 모음이죠. 현대국어는 다릅니다. 현대국어 양성 모음은 아, 오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 다 음성 모음 이렇게 가는데 양성 음성에 대한 차이는 알아야죠. 중세국어에선 더더욱. 왜? 15세기에는 무조건 지켜져서 규칙성이 있었고 규칙성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안 지켜졌나요? 네. 아래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문란해집니다. 그 문란함에 대한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읽고 풀어야 되는 거라면 모음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그걸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계열이라는 게 뭔데? 볼까요? 예를 들어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오 계열, 양성.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애는요. 애가 아니겠죠? 아이니까 아 계열, 양성. 어이, 음성. 아이, 양성. 의, 음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양성과 음성의 그 아, 오, 으 계열, 아, 오, 아래아 계열, 어, 우, 으 계열 이 내용 계열 가지고 세트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중성모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되고 모두와 결합 가능한데 왠지는 알 수 없지만 음성모음과 결합하는 예시들이 더 많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성자 읽어보시고요. 중세국어 표기 항상 소리대로 썼다. 이어적기를 썼다. 원래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수능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소리나는 대로 썼구나. 왜? 목적이 보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님이 아유 한글 좀 널리 써줘 이랬는데 어떤 애가 맞춤법 틀려.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이 녀석 맞춤법을 잘 써야지 한글 살아게하지 안 쓸래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안 쓸래요를 못하게 보급이 목적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라 한 거예요. 소리대로 쓴다. 그래서 이어적기도 했죠. 이어적기가 법칙인 건 아닙니다. 현대국어는 이 끊어적기가 법칙인 경우 맞춤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맞춤법이 없어요. 최초의 맞춤법은 1933년에 생겼고요. 한글은 1440년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예 그냥 500년 동안 맞춤법 없이 산 거예요. 근데 이런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맞춤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쓰겠죠. 보급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아시면 되겠죠. 종성표기 기역, 니은, 디귿, 민비읍, 시옷, 이응인데 옛니응 요 8개가 사용되었다. 디귿뿐만 아니라 시옷도 쓰였다. 시옷은 옷 하면 약간 S 찍 발음이 난다고 했어요. 오스 만약에 옷 하면 옷 이건데
오스 조금 발음이 다르긴 하죠. 오늘날은 이걸 이음절로 치기 때문에 걔를 없애기 위해서 옷이라고 발음을 바꿔주는 거고요. 옛날에는 오스라는 발음까지도 났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8개를 쓰는 건 뭐 법칙은 아니었는데 거의 법칙처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법 3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 넣어놓긴 했는데 격조사 말고 조사 격조사의 접속조사까지 알아야 되니까 조사랑 의문문, 높임법 요 3가지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볼까요? 격조사 이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이가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냥 방법은 이거예요. 현대국어에 이가 있으면 똑같이 이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대국어에 가가 있으면 이를 갖다 대보세요. 대봤을 때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라는 발음이면 떼세요. 떼고 얘를 말하면 되고요. 이란 발음이 아니면 그냥 이를 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가니까 여라는 끝나니까 이 갖다 되는 거죠. 여이 붙여이 마다이니까 마다 이 안 되니까 떼고 다리 이 떼고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예문 보고 익숙해지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관행급 조사 성격까지 봐야 돼요. 평칭의 유정체언 아우 어렵네요. 내용 써놨습니다. 무정체언이거나 존칭의 유정체언이면 밑에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얘는 또 2가지가 있죠.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앞에가 양성이면 아이를 쓰고요. 음성이면 의를 쓰고요.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쭉 내용 결합관계 해놨죠? 시옷이 2가지로 쓰이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나라 해놓고 나라라는 게 존칭의 유정체언이니까 시옷을 썼다 이러면 그냥 틀린 선택지가 되니까요. 기본적인 내용 물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안 후에 현대어풀이 기준으로 내용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건 있는데 기본적인 양상은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겠죠. 예외도 많이 있어. 목적격 조사 을을인데 현대국어 을을이면 옛날엔 알랄도 있었다.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내용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부사격 조사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만 공부할 내용이 있다면 요거 정도 봐봐요. 3가지죠. 처음이잖아. 3가지 왜 나타나냐면 음성, 양성 맞는데 얘는 이라는 중성 모음 뒤엔 이에 옛날에는 이렇게 이가 뒤엔 말에 그대로 영향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에 얘가 나타날 수도 있다. 3가지 형태의 분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날은 애겠게 한 덩어리로 쓰지만 옛날에 2덩어리였다. 앞에 요 덩어리랑 뒤에 랜덤. 앞에 덩어리가 좀 익숙하면 좋겠죠? 관용격 조사 3가지 그리고 뒷말을 붙여 쓰다 보니까 시옷을 선택해 높임법을 실현하기도 했다. 시옷 플러스 그이가 되면 시옷 그이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아까 시옷게 합이 먹어서는 뒤에 걸 된소리를 읽으라던데 그이가 되고요. 그이가 깨가 되면서 오늘날의 된소리가 오늘날의 높임법 표현이 된 거죠. 뭐 그런 것도 아시면 좋고요. 뭐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면 되겠죠. 격조사도 있고요. 서술격조사 다가 아니라 라다. 왜냐면 옛날엔 서너말어미 더오니리와 서술격조사 어간 이 뒤에서는 다가 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라로 기본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주격조사랑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다 하는 내용이네요. 접속조사 와, 과 그냥 그대로 쓰되 리을 뒤에서만 과를 와로 바꿔라.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도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와, 과인데 과를 리을 뒤에선 와로 바꿔라. 이 내용만 기억해 주세요. 의문문 판정과 설명이 다르다. 판정은 뭔데?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한다. 설명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뭘로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냐면 야 배고파?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왜 배고파? 시비 걸듯이 물어봐. 그럼 예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왜 배고파 이러면 배고프니까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의문사라는 게 포함되면 설명이 되더라. 국어에 의문사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의문사 영어로 바꿨을 때 의문사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설명 의문문이다. 알면 되겠죠. 이거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문은 넣어놨는데 얘를 넣어놨죠. 의문의 사고라는 말 기억하세요. 의문사 있으면 고, 나, 오. 이 모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판정 의문은 가, 이런 느낌인데 설명 의문은 고, 오, 우 이런 느낌이에요. 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의문의 사고, 의문사가 있으면 고,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 의문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판정 의문문의 어떤 형태를 알 수 없잖아요. 어차피 두 종류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나중에 차차 예문을 통해 기억나면 좋고 아님 말고. 뭔지 알겠죠? 의문사를 찾을 땐 무조건 현대어풀이 위주로 찾으세요. 중세국어에서 의문사를 찾다가 피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의문문의 특이한 형태. 특이한 형태라고 해서 마치 예외 같지만 예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1순위예요. 2인칭이면 니은다. 2인칭이면 니은다. 사실 니은다라는 거 말하면 좀 무식하긴 한데 니은다가 98% 이상 나오니까 니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니은의 정체는 관용사용 전성어이고요. 미래시제라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아까 된소리 대기 할 때 간단하게 봤던 내용이 있죠. 리을 다음에 여린이에서 나타났으니까 뒷말은 된소리가 된다 라고 봤던 그 내용이에요. 관용사용 전성어미 중에 미래시제를 나타낼 때면 얘를 쓰고요. 나머지 싹 다 니은이니까 니은다 알아도 되죠. 먹던 먹는 먹을 할 때 다 니은 받침이잖아요. 그래서 니은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을은 리을 여린이은 옛날 버전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괜찮다 하는 내용 정도. 이런 거죠. 판정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2인칭이면 끝. 혹은 의문의 사고고 어쩌고 간에 2인칭이면 끝. 뭐 이런 내용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인칭 아니야! 하고 그냥 갑자기 문제를 푸지 마시고요.
결국 주어가 누군데 그대의 아버님 하니까 가가 쓰인 거예요. 니은다가 쓰이지 않았죠. 가는 왜 쓰였죠? 가는 의문사 의문사가 없어서 끝이에요 이게. 판단하는 방법 2인칭인지 확인한다. 주어가 2인칭인지 봐야 돼요. 서술어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2인칭이 나왔다가 아니라 주어가 2인칭인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결론 내세요. 그런다 맞으면 니은다 혹은 리을 여린이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문의 사고 이러고 끝나요. 이게 의문문의 모든 것. 높임법 어렵게 설명하면 끝도 없지만 시력 검사입니다. 그냥 찾으면 돼요. 뭘? 선어물 어미를. 시랑 샤를 찾는다. 주체 높임법이고요. 시랑 샤가 있으면 주체 높임법 맞아요. 샤, 시. 주체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야? 간접 높임이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건 현대국어 문법으로 말하는 거지. 중세국어 문법에서 그런 내용을 갑자기 공부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연결만 하는 거예요. 현대국어로 데려오는 작업. 그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죠. 시나 샤를 찾고 말한다. 그리고 시나 샤는 다 선어만 옵니다. 가볼까요? 객체 높임법 할 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객체 높임법이다. 이건 선어만 옵니다. 라고 또 말하면 너무 좋고요. 객체 높임법이다. 끝이에요 이게. 왜 형태가 다른 건데 그건 중요합니다. 어간의 끝소리, 뒷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얘 끝소리가 바뀌고요.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앞소리가 바뀝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의문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6개의 형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읍 순경음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 정도를 얘기하는데 종성에서 초성으로 갈 때 종성에서는 제약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응만 써야 된다 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비읍으로 존재하다가 원래 소리인 비읍 순경을 회복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해서 울림소리 사이에 있을 때 울림소리로 바뀌었다 라고 보는 그런 근거도 있죠. 모음이 있으니까 앞말에도 모음 아래아가 무조건 있잖아요. 그럼 모음과 모음 사이니까 울림소리로 발음되고 싶다. 그래서 비읍이 비읍순경음이라는 울림소리로 바뀌었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뒷말이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초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진 걸 이렇게 찾아서 합쳐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오죠. 그 내용까지 생각하시면 객체 높임법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상대 높임법 똑같죠. 높이고 낮춘다. 근데 여기선 선어말 어미가 있다는 점. 주체, 객체, 상대 모두 다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선 이거 받침에 쓰는 옛니역인데 얘를 초성에 쓰니까 응이 정도로 발음해야 돼요. 응이를 찾으면 습니다. 비음니 정도로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얘가 있으면 하주 조체다. 문제에 따라 얘도 선어말 어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안 넣어놨는데 얘도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면 그런갑다 하고 문제 풀어주시고요. 아님 말고. 하주조체랑 하야처체, 하라체가 있는데 하야처체가 낯설죠? 낯서니까 익숙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계속. 그대 뭐뭐 하시오 이런 말들을 쓸 거예요. 얘는 왕한테도 쓸 수 있고요. 얘는 그냥 높임법이죠. 얘는 낮춤말. 형태 6개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라도 집착해서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있으면 하쇼죠. 아니면 뭔가 갖추긴 했는데 이가 없네? 하야쇼. 아무것도 없네? 그냥 말 아니야? 하라체.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죠. 쇼쇼. 쇼. 잉다. 쇼. 니까 하야쇼. 하라, 노라, 더라, 뭐야. 그냥 하라체. 이런 느낌이에요. 종합 판단. 해보세요. 문제 나왔던 거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한번 제가 써본 겁니다. 봐봐요. 보자마자 그냥 각각의 관계는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필요 없죠. 관계가 아니라 2개가 쓰였다고 말한 다음에 나중에 관계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현대국어처럼 판단해서 푸는 거예요. 얘도 샵, 얘는 밑줄을 빼먹어놨네? 얘랑 잉다. 얘는 시, 그리고 잉다. 얘는 하삽고, 다외 하라. 이 내용 정도 찾을 수 있으면 와 잘한다. 할만하죠. 이 내용도 밑줄 좀 추가해 놓을게요. 이 정도고요. 의문의 변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시제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용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 외 기타 히읗종성체언이라는 것도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날의 비읍 발음에 대한 비읍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그런 발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비읍계 회복 명저인 그 어두잠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기업 고경체언 이런 건 읽어보기 힘든 자료일 텐데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따로 엄청 중요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마무리됐네요. 제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힘들게 원테이크로 찍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막은 못 답니다 여러분. 제 노동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막 달아주실 분 있으면 없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이 자료도 다운받아서 계속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